자, 이제 도함수 활용 2에 대한 얘기를 딱 써지 말라고. 자, 도함수 활용 2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함수 활용 2도 대부분의 내용들이 수2에서 배웠던 도함수의 활용과 거의 일치하고 차이 나는 부분 위주로 좀 설명을 할 테니까 바로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 자, 곡선의 오목과 볼록 변곡점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 근데 사실은 이게 이계도 함수가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에 따라 또 판단을 하지만 우리가 보통 하는 함수들이 다 미분이 가능한 함수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제 조건은 뭐냐면 이제 미분이 가능한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에 대한 엄밀한 정의를 좀 할 필요가 있어. 자, 우리가 수차에서 배우는 일반적인 가장 간단한 3차 함수를 기준으로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점이 한 이쯤에 있는 게 우리 눈에 보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위로 볼록이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위로 볼록의 정의는 바로 뭐냐면 원래는 이래. 그 구간 안에 있는 임의의 서로 다른 두 점을 잡아서 선분을 만들었을 때 그 선분이 그래프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위로 볼록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은 아래로 볼록의 정의는 반대로 그 구간 안에 들어있는 임의의 두 점을 선택을 했을 때 그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이 그래프의 위쪽에 있다. 그럼 이게 바로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의 정의예요, 정의. 알겠냐? 자, 그래서 위로 볼록과 아래 볼록 바뀌는 요 점을 우리는 바로 모른다. 자, 쉼의 방향이 바뀌는 점. 그래서 바로 변곡점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게 돼요. 근데 우리가 미분을 통해서 그래프의 어떤 개형을 판단을 하는데, 자, 극대극소는 왜 더하기에서 빼기로 가냐, 빼기에서 더하기로 가냐 되게 생각하잖아? 근데 변곡점은 그런 거 안 따져. 그냥 두 번 미분한 놈의 부호가 바뀌면 되는데, 자, 왜 두 번 비분한 놈의 부호가 바뀌면 변곡점이 되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볼게. 자, 이거를 우리가 뭐냐면 위로 볼록이라 하는데, 그럼 이거는 지금 현재 보시면 알겠지만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감소한다. 즉 미분한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하고 있다. 근데 무엇인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미분했을 때 음수거든. 미분한 게 음수면 감소거든.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감소. 그럼 이 친구를 미분한 게 음수. 그래서 바로 두 번 미분한 게 음수가 되면 바로 위로 볼록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너스 x제곱 같은, 자,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죠. 한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2x 되고 두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2 되고, 헷갈리면은 이렇게 이차함수로 생각을 해봐. 자, 위로 볼록한 함수는 두 번 미분한 게 음수. 그래서 위로 볼록하다 바로 두 번 미분한 놈이 음수가 되는구나. 그럼 아래로 볼록한 놈은 반대로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 미분한 놈이 양수. 그래서 미주 쉬자면, 자, 중요한 건 위로 볼록이나 아래로 볼록 바뀌는 점에서 우리가 변곡점이라 하고, 그래서 바로 두 번 미분한 게 0이며, 근데 0이라고 해서 무조건 변곡은 아니야. 왜 극대극소도 중근 가지면은 극대극소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변곡점도 그럴 수가 있거든. 그래서 두 번 미분한 게 0이 되면서 그 점을 기준으로 부호가 바뀔 때 바로 변곡점이 되게 된다. 그래서 변곡점의 정의입니다. 근데 변곡점이 내신 스타일의 문제에서는 별로 큰 의미를 갖지 못해. 그냥 몇몇 가지 재미난 성질 정도인데 나중에 빡센 모의고사 문제, 자, 수능급의 문제들 풀다 보면은 이 변곡점이 상당한 중요한 의미를 많이 갖게 되니까, 자, 변곡점의 정확한 정의 기억해 두시고, 최대체수 다 똑같아. 방정 똑같아. 부등식 똑같아. 자, 이제 뒤로 넘어가서 바로 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의 속도. 자. 수투에서는 넘겨. 야, 수투에서는 우리가 수직선을 움직이는 운동에 대한 얘기만 했어. 그냥 우리는 이과다 보니까 이 미적분 단원에서는 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의 행동을 또 분석을 해주셔야 되는데, 니는 혹시 그런 거 물리하다 보면 이런 거 해 혹시? 내가 이거 던져서 쭉 하면 이거 뭐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 할 때 이게 x는 x대로 y는 y대로 속력이 독립적으로 계산이 돼. 알아? 알고 있어? 근데 사실은 이게 서로 너무 근데 깊이 들어가면 사실은 너무 과학적인 거기 때문에 진행 방향이 서로 수직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서로 독립적인 게 아닌 게,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 얘도 이동을 하잖아. 수직이 아니면. 기준축이 서로 수직이 아니면 얘 쪽으로 이동할 때 이쪽으로 움직이는데, 기준축이 서로 수직이면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에 따라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랑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서로 수직인 기준축을 생각을 해주시면 이쪽 방향의 운동과 이쪽 방향의 운동은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독립적으로. 독립적으로. 자, 그래서 문제에서 얘기하신 게 뭐냐. 야, 어떤 점의 치각치에서의 위치를 만약에 이렇게 각각 함수식으로 표현하면 그게 위치거든? 그럼 요거를 미분하면 뭐가 되냐면 X축 방향의 속도가 나오는 거고,
요거 미분하면 뭐가 나오는 거냐면 y축방의 속도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평면에서는 수직선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그 운동 방향을 설명할 수 있지만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미적분에서 하는 평면 위에서의 속도는 이쪽 방향일지 저쪽 방향일지 이쪽 방향일지 이쪽 방향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팩트로는 기하를 써야 돼. 벡터의 개념을 도입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전 교육까지 했는데 지금은 벡터가 뭐다가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x는 x대로 y는 y대로 각각 미분해 주시면 x축 방향의 속도 이렇게 적어볼까? vx라고 할게. vx. x축 방향의 속도 그리고 y축 방향의 속도를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된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내 속도가 3,1이다. 그건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초당 그런 진행 방향과 크기를 가지고 이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속력이라는 건 선생님이 뭐랬어요? 속도의 크기를 했죠? 자, 이쪽 방향으로 3의 속도로 이쪽 방향으로 1의 속도로 그럼 이거의 속도는 우리 그 왜 힘의 합력 같은 걸로 대각선을 가지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요거의 루트 자 3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으로 바로 속도의 크기, 속력을 계산한다. 근데 솔직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부분 설명하려면 벡터가 필수야. 교육과정을 그지같이 바꿔놓은 거야 또. 벡터를 모르는데. 그래서 선생님들이 많이 벡터를 필수 과목이 아닌 지금 니네 시정에서 이거를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 좀 약간 골 때리고 모순이긴 하지만 이전 교육과정에서 그런 적이 있었거든. 자, 그래서 평면 위를 움직이는 놈은 x는 x대로 y는 y대로 미분해서 x축, y축 방향의 속도를 각각 계산해 주시면 되고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예요.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더라. 자,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가 그거에 대한 크기가 나오게 되게 되더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변곡점에 대한 얘기 몇 개 하고 또 한번 쉰 다음에 자, 본격적으로 그래프 그리워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 자, 갑니다. 야, 이 함수에 대해서 그래프가 위로 볼록인 구간이라 했어. 자, 위로 볼록인 구간은 두 번 미분한 게 양수다, 음수다. 자, 위로 볼록이면 두 번 미분한 게 양수다, 음수다. 음수다. 그래서 f의 2'x가 0보다 작은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정수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빠른 속도로 두 번 미분을 해주셔야 돼. 자, 그래서 f'(x) 계산해 주시면 자, 일단은 자기 자신 유지되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있는 놈의 성미분이 뭘 곱해주면 마이너스 4x를 곱해준 게 이게 바로 한 번 미분한 결과. 자, 두 번 미분할게. 자, 이계도 함수는요. 앞에 거 미분하면 2의 마이너스 2x 제곱에 자, 성미분인 마이너스 4x 곱하면 16x의 제곱으로 바뀌겠고 자, 뒤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4 곱하기 뭐가 되냐면 2의 마이너스 2x 제곱인 자, 이 친구가 음수가 되는 곳을 찾아 달라. 자, 근데 절대로 음수일 수 없는 지수식으로 나눠도 부동의 방향 바뀌지 않고 그래서 양변 4로 나눠 16로 나누시면 x제곱 빼기 4분의 1이 0보다 작기 때문에 그래서 x값은 누구하고 마이너스 2분의 1과 자 2분의 4의 범위 있고 요 안에 들어있는 정수는 0 한 개만 이렇게 존재한다 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소스 문제. 자, 두 번째. 이게 좀 중요한데 이 페이지가. 자, 대놓고 변곡점이야 그러면 참 좋아. 근데 이 변곡점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게 다양해. 그래서 야, 여기 예제 밑에 막 유제 문제 풀다 보면은 이게 변곡점을 얘기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바로 들지 않는 그런 표현들도 있어. 그럼 니네가 봤을 때 얘를 보면은 이것이 변곡점과 관련이 있다는 게 느껴져? 안 느껴져? 안 느껴져, 당연히.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자, 수투에서 그래프의 성질 다 배운다? 근데 미적분에서 유일하게 새롭게 배우는 그래프의 특징이 변곡점밖에 없기 때문에 미적분에 뭔가 내가 잘 모르는 어떤 이상한 식이 나오잖아? 그거 거의 변곡점을 나타내는 거라 보시면 돼. 그래서 이게 변곡점이 아니지? 난 모르지. 그러면은 이거를 뭐 적당히 변형해서 자, 변곡점이 된 이유를 내가 좀 보여주긴 할 텐데 니네가 나중에 문제 풀다가 미적분에서 문제를 푸는데 뭐야 이거? 이거 무슨 식이야? 하면 그거는 변곡점을 나타내는. 왜냐면 극대극소 진가감소는 이미 수트가 띄고 왔는데 갑자기 뭘 물어본다? 변곡점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왜 변곡점을 의미하게 되는지 지금부터 설명해 주도록 할게. 자, 보세요. 자, 양변에 충분히 작은 양수 h로 양변을 나누게 되면 이 식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h분의 fa 더하기 h 빼기 fa가 누구보다 자, a에서의 미분을 작다. 이 정도면은 사실은 좀 쉬운 편에 속하는 거야. 다시 한번 볼게. 자,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건 분명히 아래로 볼록 또는 위로 볼록일 거니까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을 모두 갖고 있는 3차 함수 그래프 그리시고 하는 요령이야. 자, 변경 좀 끊은 다음에 자,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를 한 2분의 확률로 찍어야 돼. 왼쪽 오른쪽 찍어봐. 어느 쪽? 빨리 찍어. 왼쪽. 자, 왼쪽에서 이 식이 성립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 야, 이거 뭐냐? A부터 A 플러스 H까지의 평균 변화율이야. 그래서 여기에 어떤 A가 있었어. 근데 양수 H니까 여기 뭐가 있었어? A 더하기 H가 있었어. 그래서 좌변이 의미하고 있는 요 식이 의미는 바로 요 점과 요 점을 연결한 요 주황색 직선의 길이를 얘기하게 돼. 근데 오른쪽에 야, 이 친구 뭐야? 요거는 A에서 미분계수. 바로 이 점에서의 접선.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조건을 만족을 하죠? 잘 찍었어? 위로 볼록인 걸 물어본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잘못 찍어서 선생님 여기가 A고 여기를 A 더하기 H로 찍었다면 그럼 A부터 A 더하기 H까지의 평균 변화율은 어떻게 해? 이렇게 생겨먹을 거고 그 다음에 A에서의 접선의 길긴 우면 어떻게 해? 이렇게 생겨먹으니까 주황색이 더 크네? 내가 찍은 게 잘못됐네 확인하시고 바로 위로 볼록이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돼. 근데 이런 표현들이 많다고. 이런 표현들이 일일이 다 하나하나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그러니까 조건이 주어지면 이거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 그럼 이 문제가 원하는 건 위로 볼록. 자, 이 함수 중에 위로 볼록이 뭐 있죠? 로그 x죠? 자, x축 기준으로 1,0을 지나는 항상 위로 볼록인 함수의 그래프는 5번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그래서 바로 5번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중요한 거다. 쌤, 저 판단할 때 어. 항상 참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중에 하나니까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이 모두 있는 가장 간단한 함수 그리고 그래서 그거에서 얘를 찾아서 아 이거는 위로 볼록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4차 함수 그리고 싶으면 그려. 상관없는데 굳이 그릴 필요 없잖아.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만 있으면 되니까. 자, 그래서 바로 대표적 2번 문제였다. 넘어갑니다. 자, 변곡점. 야, 이 함수의 그래프의 변곡점을 찾아야 되는데 야, 집중 좀 해주고 이걸 기함수니? 자, 이 함수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하면 보세요. 전체적으로 분모는 변함이 없는데 분자의 부호가 반대가 되기 때문에 이 함수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했을 때 전체적으로 부호가 반대가 되는 이 함수는 무함수입니다. 기함수가 되게 돼요. 그래서 기함수이기 때문에 특징상 여기는 이 점하고 여기는 이 점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하나만 계산해주면 뭐 값을 구하는 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닐 거라고 봐. 알겠냐? 야, 그리고 생각해봐. 근데 이거하고 이거의 값은 같겠네. 야, 알파하고 엘프 알파를 곱한 건 양수 곱한 거고 베타랑 F 베타랑 곱한 건 음수 곱한 거니까 사실 얘랑 값은 같은 거고 그리고 사실은 그냥 두 개의 알파, F 알파를 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거의 변곡점을 구하기 위해서 빨리 뭐 해야 돼? 미분해야 되는데 더러워. 분수는 더러운데. 자, 갈게. 미분 빨리 할게. 자, 내가 이거 F 플라넷에서 구해주면 분모 전체 제곱 되겠고 근데 이건 또 한 번 미분해야겠기 때문에 이걸 써야 돼. 자, x제곱 더하기 1의 전체 제곱 되겠고 분자 미분한 1에다 밑에 있는 x제곱 더하기 1을 곱해주시고 자, 마이너스 분자 그냥 그대로 상태에서 2x제곱을 곱해서 뺀다.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자, x제곱 더하기 1의 전체 제곱분의 마이너스 x제곱의 더하기 1이 돼서 자, 풀마 1에서 극대극소지만 그건 내가 구하고 싶은 내용이 아니죠. 빨리 미분할게. 자, 그래서 한 번 더 미분해요. 자, 한 번 더 미분하면 자, 밑에 거의 제곱인 x제곱 더하기 1의 전체 4제곱 분자를 미분한 마이너스 2x의 밑에 있는 친구인 x제곱 더하기 1의 전체 제곱을 곱해주고 마이너스 자, 분자 그냥 그대로 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에 자, 요거를 미분해서 곱해주기 때문에 이 x제곱 더하기 1의 1제곱 성미분 2x까지 곱해준 게 바로 이계도 함수라고 찾을 수가 있는 거고 나눠주고 날라가고 그래서 이계도 함수의 부호를 결정짓는 건 나머지 식들 자, 요 친구들이 이계도 함수의 부호를 결정짓는 놈이고 전개를 해주시면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2x 3승에 자,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2x에 그 다음에 야, 얘랑 곱한 4x인데 이거 하면은 마이너스 4x 3승 더하기 4x 3승 되겠고 자, 얘랑 하면 4x인데 더하기 4x고 빼기 4x니까 얘는 빼기 4x가 돼서 자, 2x 3승 빼기 6x는 0이 되는 자, 일단 x가 0에서 변곡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그 외에 나머지가 자, x로 묶었을 때 x제곱 빼기 3이 되는 자, 풀마 루트 3에서 그 변곡점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바로 루트 3,
자, 루트 3 C자로 집어넣어주면 얼마야? 자, 루트 3이고 루트 3이면 3 더하기니까 4냐? 4분의 루트 3이니? 자, 그래서 얘랑 얘랑 곱해주면 얼마 되면 4분의 3? 그럼 그거에 2배 해주면 된댔으니까 정답은 2분의 3. 뭐 이렇게 마무리 줘주면 되겠네요. 솔직히 별거 없는 거야. 그지? 나중에 겨울방학 때 우리가 혹시 이거 비투칙하면 그때는 주요 문제 또 할 거야. 수투처럼. 지금은 우리가 이거 원류를 다 해보는 거고. 넘어가. 4번. 자, 이 함수의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아, 이 사람 참 변곡점을 참 좋아하는구만. 갈게. 2번 미분한다. 선생님 미분했어. y''은 x분의 1 더하기 2x야. 한 번 더 미분할게.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에 더하기 2가 돼서. 자, 이거 일단 기본적으로 정역이 아까 얘기했지만 모든 이런 초월함수라고 해. 이런 함수들을. 다항함수가 아닌 지수라고 삼각함수를 초월함수라 해. 뭔가 좀 초월했다는 뜻이지. 그지? 문과대로 못하는 약간 그런 거. 그래서 이건 얼마? 이것이 0이 되는? 자, x제곱이 얼마가 되는? 2분의 1이 되는. 자, 루트 2분의 1에서 바로 뭘 갖는다? 뭘 갖는다? 뭘 갖는다? 자, 변곡점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 근데 그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에다가 근데 변곡점의 x좌표를 대입하라는 얘기는 그걸 사실은 접선을 구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이 점에서의 함수값을 계산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이해가 돼? 자, 내가 변곡점인데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에 변곡점의 x좌표를 대입하는 거니까 바로 그냥 변곡점의 y좌표를 계산해라. 그래서 이거를 그냥 바로 집어넣어 주시면 내가 원하는 정도 나오게 된다. 이런 겁니다. 오케이? 자, 표정들이 근데 왜 이렇게 좀 뭔가 좀 마음에 안 드는 표정들인데. 넘어갈게. 자,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변곡점에 대한 얘기 좀 하고 쉬자. 야, 이 함수가 x는 6분의 7파이에서 극대다. 밑줄 칠게. 자, 어떤 함수가 6분의 7파이에서 극대가 된다는 얘기는 그 미분한 거에 6분의 7파이를 대입한 결과가 0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 자, 변곡점의 좌표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두 가지를 얘기하죠. 이 글의 점이 그래프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미분하지 않은 거에 2분의 파이를 집어넣어 2분의 파이가 나오게 되고, 자, 미분을 2번 한 거에 2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0 된다라는 자, 3개의 힌트를 가지고 3개의 미지수 A, B, C를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단순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조건만 적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변곡점에 관련된 문제였고 넘어갈게. 자, 이제 그래프의 활용. 자, 요거 좀 주의를 해줘야 될 것 같아. 도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이거의 변곡점을 찾아달라. 하나 물어보자. 야, 이 함수는요. 원래 함수 fx는요. 미분했더니 지금 약간 이렇게 좀 불연속인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예를 들어 얘를 만약에 내가 뭐라 하냐면 b라고 얘기한다면 이거는 b에서 어떤 일이 발생한 거라겠지? 정원아, 어떤 일이 발생한 거다? 원래 함수 fx는? 아니, 도함수의 함수까지 존재하지 않는 거고, 그제? 도함수가 불연속이 되는 거잖아. 그럼 도함수 이전의 오리지널 함수인 부정적분인 fx는 이 x는 b에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한 걸까요? 뭐라고? 뾰족해서 미분이 불가능한 거야. 요 바로 전에는 미분 개수가 엄청 크다가 갑자기 음수가 됐다는 얘기는 원래 함수의 그래프가 바로 x는 b에서 자,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가 됐다가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없다가 갑자기 음수가 됐다는 얘기는 바로 이렇게 뭐가 된다? 미분이 불가능한다. 이건 뭐 수초랑도 사실 연관성 있는 부분들이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다음 특징을 갖고 있는 자, 요런 점들. 요 점들. A라는 점. 요거 B라는 점. B 여기 있잖아요, 멍청아. 자, C라는 점. 요거 D라는 점. 요거 E라는 점. 요거 F라는 점. 자, 그러면 과연 이런 점들이 이런 점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은 과연 무엇일까를 니네가 머릿속에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 자, 본다.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요런 그다음에 요런 점에선 바로 뭐가 되냐면 fx가 극값을 갖게 돼. 자, 미분한 놈의 부호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녹색으로 표시한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은 원래 함수 fx가 극값을 갖는 포인트가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변곡점은 뭐냐? 자, 요런 점에서 변곡점을 갖게 돼. 자, 왜 그런지 지금부터 이유를 설명해 볼게. 자, 지금 이제 도함수의 그래프에서 자, 도함수에서의 극대극소는 과연 모르메가 되느냐? 자, 우리가 아래로 볼록하다라 해서 위로 볼록으로 바뀌는 이 점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보세요.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를 하다가 f'x가 증가를 하다가 이 점을 지나면서부터 도함수의 기울기, 미분한 놈이 감소를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함수의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하나의 함수로 생각하면 이 함수가 증가하다 감소한다? 그러니까 미분한 놈의 극대가 되거나 극소가 되는 점이 바로 변곡점이 된다는 뜻이야. 다시 한번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를 하다가 변곡점을 기준으로 감소를 하기 때문에 요 손바닥이 증가하다 감소하네? 그럼 바로 손바닥의 극대극소네? 근데 이미 미분이 된 형태 요거의 극대극소 즉 어떤 점에서? 바로 요점 요점. 자, 좀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 지워주시고 그래서 결국에 미분한 놈의 극대극소가 바로 변곡점을 나타내기 때문에 바로 네 개의 점에서 정리할게. 자, F'X가 자, 극대극소가 되는 이 상황에서 원래 함수 fx는 바로 자, 변곡점을 갖게 된다라는 거. 요건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 자, 수투에서는 미분한 놈의 부호만 생각한다 그랬어? 그지? 근데 이제 미분한 놈의 부호뿐만 아니라 미분한 놈이 이렇게 감소하다 증가하냐 증가하다 감소하냐 자, 요런 부분도 니네가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 야, 특히 요거 있지 요거. 미분계수가 0이면서 변곡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건 바로 어떤 거냐면 3차 함수의 그것과 닮아 있는 거야. 미분계수가 0인데 변곡이 되는 케이스. 자, 요것이 바로 요 포인트, 요 별표. 자, 별표 포인트가 의미하는 건 바로 요런 부분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메모해. 자, 어묵과 볼록에 대한 성질이었고. 자, 잠깐 쉬는 시간 좀 갖고 나서 이제 그래프 그리는 연습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쉬는 시간. 야, 아이스크림 안 먹어? 진짜? 가위바위보. 자, 이제 도함수 활용의 두 번째에서 이제 또 두 번째 주제인 자, 그래프의 모양과 최대치수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자, 여기 지금 보니까 x 곱하기 2의 x라고 하는 이 그래프에 대한 설명 중에 참 거짓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자, 보세요. 좀 중요해. 야, 이게 x가 마이너스에서 극소로 갔느냐 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극한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기 위해선 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좀 중요해. 근데 사실은 그래프라는 게 여기 TMI라 그래서 많은 정보를 얻으면 좋지. 정확한 정보를 얻으면 좋지. 근데 이제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미적분이라고 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그래프를 그리는 목적에 부합하게끔 그래프를 그리는 최단 방법은 지금부터 선생님이 설명하는 방법을 잘 이해해 주셔야 된다. 중요한 얘기다. 진짜 중요한 얘기다. 자, 첫 번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제일 먼저 니네가 확인해야 되는 건 바로 뭐냐면 정의역을 확인하시고 자, 두 번째 뭐 하시냐면 자, 점근선이나 극한을 조사를 해주신 다음에 자, 세 번째 뭐 하시면 되냐면 자, 극대 극소를 조사해 주시면 된대.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점근선과 극한을 판단을 할 때 자, 누군가는 무한대로 커지고 누군가는 점점 0이 되려 하는 놈끼리 붙었어? 그럼 그것은 무한대로 커질까 아니면 0이 될까? 어떻게 될까, 건아? 얘는 점점 무한대로 커지고 얘는 점점 작아지고 곱했어. 그럼 어떻게 돼? 그지 몰라. 왜냐면 예를 들어볼게. 자, 이건 적을 필요 없이 그냥 봐봐. 야, 예를 들어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가까이 상에서 x 빼기 1이라고 하는 이 식은 보면겠지만 점점 0이 되려 하는 식인 거 알고 있지? 근데 예를 들어 만약에 여기다가 내가 뭘 곱했냐면 절대값 x 빼기 1분의 1을 곱했어. 그럼 아시겠지만 x가 1보다 크냐 작으냐 따라 자자자자 x가 점점 1이 되면 얘는 0이 되려 하고 얘는 무한대로 커지려 하고 근데 절대값 말고 그냥 x 빼기 1 할게. 그럼 이 둘을 곱한 건 약분돼서 1이라고 하는 극한값을 가져. 이게 얼추 비슷해야 0이 아닌 극을 가져. 근데 만약에 0으로 가는 놈이 2차식이어서 0으로 가는 속도가 더 빠르다. 그러면 0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밑에 세제곱돼서 무한대로 가는 속도가 더 빠르다 라고 하면 이 친구는 무한대로 커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무한대로 커지고 무한대로 커지는 거 곱하잖아? 그럼 졸라 무한대요. 무한대 더하면 무한대야. 그런데 하나는 점점 커지고 하나는 점점 작아지는 얘네 둘이 만났을 때는 누가 더 증가 속도나 감소 속도가 빠른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자, 지금 우리가 워낙 다양한 함수를 배우기 때문에 요거는 기억해 두셔야 돼. 근데 이게 고등과정으로 증명은 되는데 근데 항상 문제 풀 때는 보통 주어지는 경우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 자, 지수 함수의 증가 속도가 다항 함수의 증가 속도 빠르고 자, 어떠한 로그 함수의 증가 속도보다 다함수가 빠르다. 자, 요 순서는 니네가 기억을 해두셔야 돼. 자, 무한대로 커지고 점점 0이 되는 이 속도 되게 중요한 거야. 자, 그래서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래프 엄청 쉬운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니네한테 이제 뭘 준비를 했냐면 사실 선물을 준비했어. 선물을 준비해서 좋은 선물을 준비했는데 아이고 내 거 놓고 왔네.
이따 갖고 올게. 되게 좋은 선물을 준비했어. 진짜 좋은 선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적분을 통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제일 많이 물어보는 한 12개인가? 4개인가의 그래프를 선생님이 이렇게 좀 이렇게 그려보라고 한 프린트를 이제 줄 거야. 뭐 대단한 걸 기대했으면 실망이지, 그지? 뭘 주겠습니까, 선생님. 야, 그래서 나 지금부터 저 함수 그래프 그린다. 야, 근데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이거를 통해서 그래프 그린 연습하는 거야? 볼게. 재준아, 이 함수는 혹시 못 집어넣는 x가 있니? 집어넣을 수 없는 혹시 x 있어? 얘기해봐. 예를 들어 로그는 진수 조건, 분수는 분모를 0으로 만들어, 루트는 음수로 만들어, 이런 것들 못 집어넣잖아? 근데 이 친구는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실수를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함수의 정의역을 우리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뭘 조사해야 되냐?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 하고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자, 이 친구의 극한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근데 x가 점점 무한대로 커지면 이 친구도 무한대로 커지고 생각해보세요. 당연하죠? 지수함수도 x가 무한대로 커지면 확 올라가는 무한대로 커지고 그럼 무한대랑 곱하니까 요런 상황에선 y도 같이 무한대로 커지는구나. 뭐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자, 문제는 뭐냐? x가 점점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잖아. 그럼 앞에 있는 이 친구는 점점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려 해. 근데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거나 이 지수함수는 x가 점점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면 얘는 뭐가 되려 하지? 실험하냐 발산하냐? 실험해. 얼마로? 얼마로 어려운 거 아니야? 얼마로 실험하지? 0으로 실험해. 근데 부호가 그 와중에 양수야 음수야? 양수죠. 자,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머릿속에 상상하면 0,1을 지나는 이 함수인데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감에 따라 점점 비행기 착륙하듯이 0에 가까워지지만 그 부호는 양수값을 가지면서 점점 얘가 0에 가까워지려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거야. 이제 싸움이 난 거야. 나는 점점 커져. 너는 점점 작아져. 그럼 일단 먼저 절대값을 봐야 돼. 그런데 지수함수가 다항함수에 비해서 증가 감소한 속도가 크기 때문에 니네는 이 중에 얘를 선택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점점 뭐가 음수 0이 되려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 얘는 음수 0이 되려. 0에 가까워지는데 음수 값을 가지면서 0에 가까워지는 요 점근선을 지금 현재 조사를 한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사실은 그래프의 개형을 좀 추정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야, x가 무한대로 커질 때 y가 무한대로 커지는 함수는 우리 많잖아. 뭐 2차 함수나 지수함수나 이런 함수들이. 그래서 x가 무한대로 커질 때 y가 무한대로 커진다는 건 이렇게 이 함수의 오른쪽 끝은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될 거다라는 걸 추정해 볼 수가 있고 근데 x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려 할 때 점점 0이 되는데 x가 마이너스 무한대 되는데 점점 0이 되는데 음수값을 가지면서 0이 된다는 얘기는 이 그래프가 밑에서 올라가는 점점 0이 되긴 되는데 음수값을 가지면서 점점 0이 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대략 그려지겠구나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거야. 자, 다 막 하잖아. 그럼 좋지. 뭐 이게도 해가지고 막 변곡 구하가면 좋은데 TMI라고. 미적분 단원에서 원하는 정도의 수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제 뭐 하시면 된다? 극대극소만 조사하시면 돼. 자, 미분할게. 자, 선생님 세 번째 미분하는데 자, F'(x) 미분하면 앞에 거 오케이. 앞에 거 미분하면 2x. 뒤에 있는 거 미분하면 x 곱하기 2x라. 그러니까 내가 2x로 묶어주면 얘가 뭐가 되면 x 더하기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에서 유일한 극값 딱 보면 알겠지만 극소값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 그래서 실제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얼마 된다? 자,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자, 마이너스 1,2분의 1 그리고 뭐 이런 x 같은 건 0 같은 거 집어넣어보는 거 절편 벌고 자, x 대신에 0 대입해 0이죠? 그 원점을 지나면서 음수, 음수를 극수로 갖는 자, 그래서 지금까지 구했던 정보들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면 점점 0이 되고 극소 같고 자, 요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자, 요런 함수의 그래프가 대략 그려지겠구나 정도만 아셔도 돼. 자, x가 마이너스 극소 가져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점점 0이 되기 때문에 틀렸어요. 자, 물론 이렇게 아래로 볼록을 물어보면 한 번 더 미분할 수밖에 없고 한 번 더 미분하면 마이너스 이후에서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 아니라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에서는 위로 볼록이 되기 때문에 요 얘기도 잘못됐고 자, 하나 물어볼게. 근데 점근선이 아니야 이거. 이제 점근선이게 아니게 윤호야 이거 점근선이게 아니게
하나, 둘, 셋. 점근선이야. 점점 그러니까 누군가 만나면 뭐 점근선이 아니라고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의견이고 누구 있지만 내가 얘기하지 그냥 잘못된 의견이고 그래서 이것도 분명히 이 함수의 점근선이라고 봐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건 점근선이 되게 되더라. 이겁니다. 정답은 그래서 기억, 리을 이렇게 되는 거야. 야, 근데 이게 되게 쉬운 거야. 이제 분수 0되고 분모 0되고 하면 좀 그대로 지는데 일단 한번 지나가고 나가고 시간적인 여유가 되면 그 그래프 그리는 것도 한번 선생님이 보여주도록 할게. 자, 그래서 넘어가. 자, 이제부터는 또 최대 최소. 재미없는 부분이었어. 에이, 재미없어. 야, 들어라. 다항함수에서는 어떻게 했어? 그래프 그려서 이렇게 찍어가지고 최대 최소잖아. 근데 이제 미적분 2, 잠깐 미적분 2란다. 미적분에서는 함수의 그래프 개형이 추정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원칙대로 간다. 들어라. 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범위 안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해선 왼쪽 끝인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 오른쪽 끝인 2에서의 함수값, 그리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안에 있는 이 안에서의 극값들을 모두 조사해서 그 중에 가장 큰 게 최대, 가장 작은 게 최소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 그러니까 나 물어볼게. 야, 루트 2하고 2분의 파이 중에 누가 클까요? 물어보는 중인데. 자, 루트 2하고 2분의 파이하고 누가 클까요? 누가 클 것 같아? 얘기해봐 빨리. 루트 2하고 2분의 파이하고 누가 커? 얘기해봐. 누가 커? 정원아, 누가 클 것 같아? 2분의 파이? 야, 근데 양변 2 곱하잖아? 얘 루트 2다? 내가 지금 방금 한 행동이 부등호 대소관계 바뀔 일은 안 했잖아. 양수 곱했으니까. 그러니까 제곱한다 8이다? 근데 이거 3.14 제곱이니까 9점 얼마다? 아, 역시 오른쪽구나. 그러니까 이 미적분에서 조금 약간 불편한 부분들은 뭐냐면 무리수들이 막 나와. 그럼 얘네들 중에 누가 큰지 작은지를 점검하는 정도만 수투에 비해서 조금 약간 불편한 정도 상이 되고 근데 사람 손으로 대소하게 비교할 수 없는 게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겠지. 못하는데. 이해돼? 자, 그래서 이렇게 대소관계 비교하는 정도만 조금 신경 써주시면 돼. 야, 그래서 마이너스 2의 함수값 조사하면 얼마야? 야, 마이너스 2의 함수값 조사하면 분자 4 된다? 마이너스 2 넣으면 4, 6, 7. 그래서 7분의 4야. 근데 x 대신에 2 대입하잖아? 그럼 분자는 역시 4다. 근데 2 대입하면 4 빼기 2 더하기 3가 3분의 4다. 그래서 일단 최대값, 최소값이 될 수 있는 후보들을 조사를 했고 이제 뭐 하셔야 된다? 미분하셔서 극대에서 조사해야 돼. 빨리 갈게. 야, f 플러스 x 계산해 주시면 밑에 거 제곱한 거 의미 없고 자, 분자 미분한 2x의 밑에 거인 x제곱 마이너스 x의 더하기를 곱해주시고 마이너스. 자, 분자 그대로 x제곱 곱해주고 밑에 있는 누구? 2x 마이너스를 곱해서 빨리 전개를 해주셔야 돼. 얘랑 곱한 2x 상승이랑 얘랑 곱한 2x 상승 하나죠. 얘랑 곱한 마이너스 2x 제곱에 얘랑 곱한 더하기 2x에다가 얘랑 곱한 더하기 x제곱 대주면 결과적으로 x제곱에 마이너스 x제곱에 더하기 2x가 되고 그래서 x값이 얼마? 0과 2에서 그 값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 근데 어차피 2는 오른쪽 끝이니까 굳이 0에서의 함수값만 조사를 하면 되고 그 0에서의 함수값은 바로 0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최소값, 그와 중에 큰 이 친구가 최대값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최대값, 최소값 두 개 더하면 3분의 4가 정답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네요. 이런 겁니다. 쉽죠? 야, 그럼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자. 극대극소랑 차이가 있냐? 양쪽 경계서의 함수값 대입하고 극대극소 구하고 하면 다 되는 거라 최대 최소도 어려운 단어는 아니야. 정의역만 잘 생각해. 자, 갈게 두 번째. 야, 이거 정의역이 어떻게 되지? 자, 일단 루트 안에는 음수일 수 없기 때문에 이 함수의 기본적인 정의역은 6 마이너스 x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자, x가 마이너스 루트 6과 루트 6 사이 이런 걸 좀 주의해야 돼. 문제서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알아서 정의역을 찾아야 되는 이런 문제들 좀 조심해 주셔야 돼. 자, 그래서 양쪽 경계니까 알겠어, 빨리 할게. 자, 루트 6에서 함수값은 루트 6이야. 자, 마이너스 루트 6에서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루트 6이야. 그럼 이제 이 중간에 있는 극대극소 구해야 돼. 갈게. 자, 미분했어.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하면 1이고 자, 뒤에 거 미분하면 2루트에 6 마이너스 x 제곱에 요거 속미분인 마이너스 2x를 곱해준 거 얘가 0이 돼야 돼. 그럼 2랑 넘겨주고 넘어가 주시면 이 1이 얼마가 되냐? 자, 루트의 6 마이너스 x 제곱에 자, x가 되고 그 넘기고 제곱해 주시면 자, 6 마이너스 x 제곱이 x의 제곱이 되고 그래서 x 제곱이 얼마가 되는 순간? 3이 되는 순간 그럼 풀마 루트 3. 아, 참 이 문제 참 더럽네. 루트 3도 집어넣어보고 후보들이야. 자, 마이너스 루트 3도 집어넣어봐서 자, 그 중에 가장 크고 작은 거를 선택을 해야 돼. 근데 루트 3을 넣어봤어.
그 루트 3, 루트 3, 2 루트 3이 되네요. 자, 마이너스 루트 3을 집어넣어 봤더니 얘는 뭐가 된다? 0이 돼버리네요. 자, 그래서 이 중에 가장 큰 거는 요거 제곱하면 6, 요거 제곱하면 12. 너에게 내가 최대값을 부여해주고, 자, 유일한 음수인 이 친구 바로 보다 최소값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자, 이것이 바로 9번 문제. 자, 좀 인연 쓰는 건 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네요. 다음 문제. 자, 이 함수의 최대값. 야, 하지 말까 이거? 야, 집중해. 빨리 할게. 지금은 우리가 모든 유형 정리하는 거라 생각하고, 자, 일단 먼저 왼쪽 끝에서의 함수값, 0에서의 함수값, 오른쪽 끝에서의 함수값, 파이에서 함수값. 0 집어넣으면 얘 0인데 코사인 0이 1이고, 자, 파이 넣으면 얼마가 되냐면 파이, 코사인 2파이니까 이 친구는 바로 파이 더하기 1. 그럼 일단 F파이가 더 크다는 사실은 확실하고, 극대극소. 야, 근데 파이 나면 좀 약간 불편해져. F 플라임 X가 얼마가 되면 1 빼기 2. 자, 사인 2X는 0. 그럼 사인 2X가 자, 2분의 1이 되는 포인트. 근데 X값의 범위가 0부터 파이면 이 X의 범위는 0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 2파이가 되고, 그 0부터 2파이까지 범위 안에서 사인 값이 2분의 1이 되는 건 이 X가 6분의 파이가 되는 순간과 이 X가 자 6분의 5파이가 되는 순간이 바로 내가 넣은 X값이 되더라. 근데 이거를 집어넣으면 코사인 값은 얼마가 됩니까? 자, 2X가 6분의 파이니까, 자, 그럼 이거 얼마야? 아, 더럽네. 12분의 파이고 요거 12분의 5파이거든. 그래서 여기다가 요것도 했지, 요것도 했지, 또 누구도 해야 돼? 자, F의 12분의 파이도 해야 되고, 자, F의 12분의 5파이도 해야 되는데, 12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12분의 파이 플러스, 자, 12분의 파이면 2배 하면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의 코사인 값이 2분의 루트 3이니까 2분의 루트 3이 되고, 좀 차려. 힘들어, 나도. 자, 이 친구는 12분의 5파이, 12분의 5파이도 하면 6분의 5파이, 6분의 5파이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자, 물어보자. 아, 야, 누가 제일 커? 확연히 알겠어? 이 중에 누가 크고 제일 작은지 어떻게 보면 다 확연히 알겠냐? 자, 일단 물어보자. 얘하고 얘 지금 최대값이니까 일단 이 친구는 제껴. 그죠? 얘네들 비교했을 때 얘가 크니까. 아씨, 얘가 클까요? 얘가 클까요? 자, 요거 1번, 요거 2번, 요거 3번. 누가 제일 클까? 자, 1번하고 2번하고 3번하고 누가 제일 클까? 그 이 둘을 비교해보면 얘는 더하기네, 얘는 빼기니까 얘가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 대신 파이가 더 많잖아. 그래도 이럴 때는 파이를 약 그냥 3이라고 놓고 근사값 계산해야 돼. 루트 2는 한 1.4, 루트 3은 한 1.7 정도로 놓고 근사값 계산해 주셔야 돼. 근데 여기다가 3.14 넣으면 이거 얼마야? 4분의 1이야. 자, 루트 3을 1.7로 보면 요거 나누면 0.8이야. 그 요거 0.25 되니까 한 1.25 정도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비슷하면 정말로 제곱하고 막 해야 돼. 근데 확연하게 차이가 나면 우리가 굳이 비교할 필요가 없잖아. 근데 이 친구는 3.14를 더한 거니까 얼마야? 이거 4점 얼마야? 압도적으로 얘가 크다는 사실을. 근데 처음 봤을 때도 얘랑 비교했을 때 얘가 압도적으로 커 보였니? 그렇지 않잖아. 근사값 집어넣으라고. 그럼 이거는 야 3.14 반으로 나누면 4점 얼마? 그럼 4분의 5면 한 1.25. 근데 이건 되게 작네. 한 0.8 얼마가 안 되네. 1.25에서 한 0.8 빼니까 한 0.4 정도 되니까 이게 제일 작고, 이것이 바로 최대값이야. 이게 이런 개념 불편한 거야, 미적분에서는. 다른 게 아니라. 자, 무리수 사이의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부분이 특히 삼각함수에서 좀 불편하다. 지수함수 가겠습니다. 나 이제 힘 빼지도 않을래. 이제 후반부를 위해서 선생님이 이제 무미건조하게. 우리 선생님이 닮았어. 우리 중학교 때 생물 가르치는 선생님이랑 닮았어. 근데 1년 내내 내가 얘기했나? 한 톤으로만 얘기했어. 1년 동안. 단 한 번도 화를 내지도 않고 노여하지도 않고 정말 한 톤으로 강조하지도 않고 들어와서, 자, 오늘은 미분을 푸는데 이걸로 1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래서 5분 안에 전멸해 다. 그렇게 다 자. 진짜로. 닮았어 좀 내가. 그 선생님 툴 한번 해볼게. 0에서의 함수값은 x 대신 0 대입하면 얘는 마이너스 2고 얘는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2. 자, 3에서의 함수값은 3 집어넣으면 이건 9 빼기 2니까 7. 3 집어넣으면 얼마냐면 2에 얼마냐면 마이너스 6제곱. 그 얘랑 누가 커요? 아래가 커요. 자, 근데 이제 이 사이에서 극대호수를 이렇게 일련을 하더라고. 야, 미분해. 도저히 못 해먹겠어. 앞에 거 미분하면 2x인데 뒤에 있는 놈 그냥 그대로 두고, 앞에 있는 x제곱 마이너스 2 들으면 뒤에 있는 거 미분해서 속미분 마이너스 2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수함수인 2에 뭐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2x 이렇게 들어가는 상태가 되게 된다는 거 확인하고,
그래서 2에 마이너스 2x 가로 닫고 넓히면 얘는 2x. 그럼 뽑아내. 그럼 마이너스 2x 제곱에 자 그럼 플러스 4가 되기 때문에 제곱에 4가 되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요거 양변 마이너스 2로 나눠주시면 x 제곱에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2가 0이 되는 1에 빼기 해서 마이너스 1과 2에서 그 값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빨리 써. 자 그래서 이 범위 안에 누구 있어? 2밖에 없어. 마이너스 1은 하지도 말라고. 그래서 2에서의 함수값을 계산해 보면 2 곱하기 2에 마이너스 4. 물어볼게. 확실한 음수 최소값 물어볼게. 얘가 클까요? 얘가 클까요? 정환아 1번 2번 중에 누가 더 커 보이냐? 잘 모르겠어? 1번이? 자 우리가 애매하면 2 곱하기 2의 4승과 그 다음에 7 곱하기 2의 마이너스 6제곱이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 연산들을 하는 거야. 양변에 2를 6개 곱해. 그럼 2 곱하기 2에 뭐가 되냐면 제곱이 되고 얘는 7이 돼. 근데 얘가 2.7이라 2.5도 제곱하면 6.25거든? 2.5도? 그리고 제곱하면 한 6점 얼마? 7점 얼마 되니까 왼쪽이 크고 왼쪽이 크고 이것이 바로 최대값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식으로 따져주는 거예요. 다음 문제. 자, 로그함수의 최대 최소. 근데 이 함수는 그게 없네? 정의역이 없네? 정의역이 없는 게 아니지. 왜냐면 로그 함수는 들어야 된다. 자체 셀프적으로 x가 0보다 큰 범위를 갖기 때문에 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건 경계가 없는 거야. 야 닫힌 구간이어야 양 옆에 걸 집어넣어서 최대 최소에 합류시키는데 얘는 지금 일단 x가 0보다 크다 범위이기 때문에 그럼 무한대를 집어넣지도 않을 거고 0을 집어넣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이런 열린 구간에서는 있잖아 100% 극대가 최대가 되고 극수가 최소가 돼. 그래서 최대값을 구해라. 열린 구간인데 이건 바로 극대값을 구하라는 얘기랑 동일한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미분해야지 뭐. 자 밑에 걸 제곱하고 자 분자 미분한 x분의 L에 밑에 거 곱해주고 마이너스 분자 그냥 그대로 두고 밑에 거 곱하기 1. 그래서 분자를 보면 요거 1 요거 하면 1 그리고 2 빼기 자 lnx가 자 분자를 간단히 한 결과고 자 x가 얼마일 때 2 제곱일 때 유일한 극값을 가지니까 자 이때 바로 최대를 갖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그래서 x가 2제곱이고 자 2제곱 넣으면 2제곱분의 2제곱분의 1이고 얘랑 곱해주시면 정답은 자 1이 정답이 된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에? 졸지 말고 윤호야. 쉬는 시간이 좀 주라고. 안 졸았다는 지금 표정인데. 안 졸았다는 표정인데. 좀 억울하다는 표정인데 지금 표정. 아 옛날에 누군가 내가 졸지 마 그러면 자기 안 졸았는데 왜 조냐고 하냐고 막 이렇게 좀 약간 승질 가깝게 내는 애가 있었어. 근데 걔는 진짜 조는 거든 그거 보면 제정신이 아닌 거잖아. 선생님 졸지 마 그랬더니 안 조는데 왜 자꾸 자기한테 조는 거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창동요구 여자인데 창동요구 무라일체 책상 항상 무라일체가 돼서 딱 오면 한 몸이 돼 이렇게 딱 책상가 한 몸이 돼. 계속 졸아. 졸지 마 그러면 안 졸았는데요. 안 졸아 정색을 하면서. 아까 그 10분 일찍 끝내지 말라고 하는 걔랑 비슷하게. 깜짝 놀랐어. 아까 10분 일찍 끝낸다고. 얘 10분 일찍 끝낼 수 있잖아. 했더니 그건 좀 되게 정색하고. 그래서 정말로. 그래서 한 2분, 야 2분은 괜찮아? 그랬더니 2분은 뭐 그래서 알겠다. 진심이었어. 처음이었어. 내가 나도 이제 한 15, 16년 되는 것 같은데 한 10분 일찍 끝내준다고 그 좀 곤란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친구는 아마 처음이 아닐까. 야 간다. 이거 미분해도 돼. 근데 중요한 거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항상 1이라는 그건 머릿속에 잊지 말고 그럼 여기는 이 친구를 살짝 뭐로 바꿀 수 있냐면 1 빼기 코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코3승에 더하기 3에 자 1 빼기 코제곱에 더하기여서 자 사인과 코사인은 자체적으로 셀프로 항상 이런 범위를 갖게 되니까 그럼 제한된 범위 내에서 3차 함수의 최대 최소로 바꿔주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이거 뭐 이 정도만 메모하시면 될 것 같아. 코사인 x를 c라 치환했다 이렇게 써야겠지. 괜히 cc 씌었다고 또 갑점 따가지 말고 14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함수의 최대값이 저거라면 a값은 과연 얼마냐? 야 근데 양수 a니까 사실은 이 친구가 최대가 되는 상황에 x값을 대입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물론 양쪽 경계인 마이너스 2분의 파이하고 2분의 파이에서 최대 될 수 있으니까 대입해 봐야 돼. 자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의 함수값 그리고 2분의 파이에서의 함수값
자,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집어넣어 볼게. 이 친구는 a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 그럼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 2배 하면 마이너스 파이인데 마이너스 파이의 사인값은 0이니까 눈 돌아가겠다. 임마. 더하기 0이 되겠고,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집어넣어 보면 a에다가 2분의 파이겠고, 2분의 파이 2배인 파이의 사인값이니까 얘도 0이 되겠지. 그럼 이 친구는 기본으로 음수고 얘는 기본으로 양수기 때문에 최대값하고는 일단 이 친구는 좀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 더 큰 게 있으니까. 그럼 이제 극대극소 해야지. 야, 미분한다? 앞에 있는 a는 그냥 그대로 둔 상태에서 미분하면 1 더하기 2 코사인 2x가 0이 되는, 쉽게 말해 코사인 2x가 얼마가 되게 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수원에서 배웠던 삼각 방정식, 부등식 다 이런 거 하려고 한 거야, 솔직히. 그래서 x값의 범위가 이 범위냐? 그럼 2x의 범위는 어디냐면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 사이냐? 그래서 야, 그러면 만지름 길이가 1이 뭐래서 집어넣는 2x의 범위가 마이너스 파이부터 출발해서 자, 파이까지의 각도를 집어넣겠다는 뜻이니, 그럼 그거의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포인트는 마이너스 3분의 파이와 플러스 3분의 파이. 마이너스 3분의 2파이와 플러스 3분의 2파이. 누가? 2x가 자 3분의 2파이가 되거나, 자 2x가 마이너스 3분의 2파이가 되는, 즉 누구도 3분의 파이도 누구도 마이너스 3분의 파이에서도 함수값을 조사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야 이제 난리 났어. 야 3분의 파이 넣잖아? 그럼 3분의 파이 들어가고 3분의 파이 2배면 3분의 2파이고 3분의 2파이 사인값은 2분의 루트 3이야. 마이너스 3분의 파이 넣으면 얘는 얼마냐면 a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되고, 저거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란 말이야. 그럼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음수기 때문에 이 친구도 최대에서 배제되겠지? 배제? 야, 그럼 이제 물어보는 거지. 얘하고 이 중에 누가 크냐고. 3.14를 2로 나눈 얘는 약 한 1.5 정도 된다 보시면 되겠고, 그럼 3.14를 3으로 나눈 이 친구는 한 1. 얼마 정도 된다 보시고, 루트 1.7을 한 0.8 정도. 그 약간 근사하긴 해, 그지? 이 정도면. 근데 그래도 한 이 정도면은 얘가 크다는 거 알 수 있는 거고, 정 안 된다. 그럼 또 넘겨야지, 파이를. 자, 선생님. 선생님 그렇게 하지 말고 2분의 파이하고 3분의 파이에 더하기 2분의 루트 3 중에 누가 더 크냐? 그럼 양변에 3분의 파이를 빼요. 그럼 왼쪽은 얼마예요? 6분의 파이예요. 이쪽은 얼마냐면 2분의 루트 3이라고. 양변에 지금 3분의 파이를 제거해주면. 그럼 양변에 6을 곱해요. 그럼 파이예요. 그 얼마예요? 3 루트 3이에요. 근데 이 하여튼간 이 친구가 그러면은 더 큰 건 확실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좀 값을 좀 크게 하면 누가 더 큰지 이제 명확해 보이는데, 그냥 얼추 계산해서 한 요 정도 차이 나는 건 막 진짜 모르겠다. 0.0 이하로 차이 나거나 이러면 그건 좀 해봐야 되는데, 한 0.23 정도 차이 나면 내가 생각한 근사값이 옳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요게 바로 내가 원하는 최대값이 되더라. A 계산하면 얼마야? A? 하면 되죠 뭐. 그런 거야. 12, 15번. 자, 좌표평면 이 위에 있는 점에서 원점하고 떨어진 거리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해라. 자, 뭔 소리냐면 이거는 뭐 응용이라고 하긴 좀 뭐하고 그냥 기본 문제인데, 야 봐라. 이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뭐 알 수는 없지만, 근데 이 그래프 위에 어떤 임의의 점의 좌표를 우리는 뭐라고 설정할 수 있냐면 t, 루트 2분의 t 3승 더하기 1이라고 잡을 수가 있어. 근데 이 친구가 원점하고 떨어진 거리니까 어떻게 하면 돼? 이 친구 제곱하고 이 친구 제곱하고 더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되지? 그럼 이 친구 제곱하면 t제곱이고, 이 친구 제곱하면 2분의 t 3승 더하기 1이고, 그럼 여기다 루트를 씌운 것이 바로 선분 OP의 길이일 텐데, 그러면은 이제 루트 안에가 최소가 될 때 전체도 최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안에 있는 요 식을 예를 들어 뭐 GT라 하자. 그건 3차 함수니까. 3차 함수의 값이니까. 자, 근데 이제 지금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데, 일단 미분해야겠죠? 근데 이 안에 들어있는 놈이 못 될 수 없어? 또 음수가 될 수는 없어. 그잖아? 자, 그래서 요 안에 들어있는 놈이 음수이지 않은. 자, 근데 이것도 정의역을 생각을 해보면은 요거 전체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그리고 넘기고 여기 넘기면 x가 누구보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안에서 요 3차 함수의 최소를 계산하시면 돼. 그러니까 참 이상한 게, 야, 이거 범위가 없으면 최소면은 계속 내려가게. 내 루트 안에는 얘기하지 않아도 절대로 음수일 수 없다. 0보다 크거나 같다. 기본적으로
들어가 주신다는 거. 요것만 조금 주시면 될 것 같아요. 3차 함수니까 뭐 수투지. 넘어가. 야, 길이가 2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에 내접하는 사다리꼴 ABCD의 넓이의 최대값을 지금 현재 구해보고 싶은 거야. 그럼 니네가 이거를 식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얘들아 들어봐. 내 얘기를 들어봐 빨리. 윤호야 들어봐. 머리를 들어봐 빨리. 내가 요거 높이를 미지수 x라고 두고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로 요거 지금 길이가 2니까 요거 얼마 되면 루트에 뭐 그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은 피타고라스 정리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무리함수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어. 근데 이건 강추야. 원과 관련된 건 무조건 삼각함수로 해. 처음엔 좀 불편해졌잖아. 원과 관련된 최대차수는 무조건 삼각함수로 해. 그렇게 연습해야 나중에 니네 고3 가서 또 고생 안 할 거야. 야, 그래서 이거를 내가 어떻게 삼각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냐면 봐. 원의 중심이 나름대로 있겠지? 그래서 원의 중심하고 C하고 연결하잖아. 그 얘를 세타라 해. 그 마찬가지로 딱 연결하면 등변 사이꼴과 세타 되고 이건 바로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하게 돼. 근데 A부터 B까지 길이가 2였기 때문에 이 길이 1, 이 길이 1, 이 길이 1, 이 길이 1 그러면 자 삼각형의 넓이 공식에 의해서 각각의 넓이를 다 더할 수가 있어. 이거 넓이 2분의 1, 1제곱 사인 세타. 사인 세타. 그래서 2분의 1 사인 세타. 자, 이 친구는 1 곱하기 1 곱하기 이거에 대한 사인 세타. 그래서 이 친구는 2분의 1의 사인의 뭐다?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아니라 2세타. 쏘리 2세타. 파이 마이너스 2세타.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동의 넓이는 세타. 그래서 얘는 바로 또 2분의 1 곱하기 사인의 세타. 그래서 이놈이 바로 넓이인데 세타에 의존하는 넓이 함수이기 때문에 S세타다라고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S세타 얼마야? 얘가 사인 세타에 요거 지금 현재 사인 2세타로 바뀌는 거 알지?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사인의 2세타가 되고 그럼 요놈의 미분계수가 0 되는 점을 찾아주기 위해서 미분 들어갑니다. 자, S 프라임 세타는요 코사인 세타에 이거 성미분 곱하니까 뭐가 된다? 코사인 2세타가 되고 얘가 0이 되는 거 찾아야 되는데 자, 덧셈 정리 배각 공식에 의해서 2코 제곱 더하기 코 마이너스 1이 더하기 코 마이너스 1이 여기다. 자, 이놈이 코사인 제곱 세타의 2배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가 사용이 돼주셔야 돼. 방정식 풀 때. 요거 1, 2 어디다 빼기 여기다 빼기. 자,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이 되거나 2분의 1이 돼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1이 되기 위해서는 세타가 180도 이거 말이 안 되죠. 자, 세타 값 해보면 기본적으로 0도부터 90도 사이에 가게 돼야 되기 때문에 자, 코사인 값이 2분의 1이 되는 세타가 얼마가 되는 3분의 파이가 이 놈이 최대가 되는 상황이니까 요거를 이제 넓이 함수식에 빡 하고 집어넣어 주시면 내가 원하는 최대 구할 수 있다. 자, 원과 관련된 건 무조건 삼각함수로 연습을 하셔야 된다. 이 정도면 뭐 엄청 쉬운 건데. 보여줘야 되는데 내가. 보여줘야 되는데 가끔씩. 보여주시 한번 해봐. 원과 하고 막 복잡한 거. 화장실? 자이 언제부터? 자이. 일단 사나. 이거 진도 끝나면 과제 바로 내줘서 다음까지 해오라 할 거야. 자이랑 1등급 수학 사면 돼. 친구가 새 책 언제 나가는지. 친구가 새 책 언제 나가는지. 뭐 오겠다고. 이번 주 토요일까지 진도를 일단 나가고 일요일부터 나간다고 보면 돼. 일요일부터 이제 확통 다시 해야 되거든. 일요일부터 확통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참고로 확통이 이번 시험 범위 되게 적어. 야, 동보가 어떻게 나간다고? 확률부터? 니네는? 맨 마지막. 통계. 오케이. 일단 통계를 할 거야. 시험 때 되면 또 이렇게 된다라도. 하여튼 뭐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지금 이거 하고 이번 주 일요일부터 세진도 나간다 생각하면 돼. 자이랑 1등급 둘 다 확통. 확통은 없어도 되고 확통은 책 안 사도 돼. 확통은 이제 우리 아직 남은 게 있어. 자이 스토리 안 했거든. 그러니까 자이 스토리만 하고 이제 문제를 많이 돌리기만 하면 되니까 확통은 책 필요 없고 수투만 자이 스토리랑 그거 1등급. 그리고 우리가 또 인원이 적은 부분을 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약간 수업 스타일을 좀 약간 바꿀 예정이긴 해. 뭐 대단한 건 아니야. 질문을 안 받을 거야. 농담이고. 그러니까 내가 미리 그냥 어려운 걸 다 풀어주고 1교시에 2교시에 진도 나가고 3교시는 이제 수업 안 하고 이제 개인 질문 받는 것만 할 거야. 3교시는 개인 질문 또 뭐 숙제 안 한 부분들 잔소리하고 좀 엎드려 뻗쳐서 따지기도 하고 기합도 좀 주고
뭐 그런 시간으로 3교시를 활용하려고 해. 개인적으로. 자, 16번 문제. 자, 17번 문제 보도록 할게. 그러니까 니네는 내가 볼 때 이제 뭐 그런 거야. 뭐 명강의보다는 좀 더 이제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더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게 돼서 그렇게 하려고. 자, 주변에 또 이렇게 새롭게 또 지금 올라온 친구도 있으면 이번 주 이제 다음 돌아온 일요일이 새 시즌 그때 그 친구 그때 걔 방또 뭐 했대? 과외. 아, 과외로 지금도 다 뺐대? 수투만 있으면 돼. 수투만 알면 돼. 수투만. 그러니까 수투를 모르는 건 안 되고 수투만 알면 뭐 크게 문제되지도 않으니까 내신 준비할 때는 어차피 겨울방학 될 때는 아마 성취도에 따라 반이 니네가 이게 다 나눠질 수도 있고 근데 내가 볼 때 뭐 니네들은 다 같은 반 갈 것 같은데 뭐 같은 이제 반 안 있다고 해서 무조건 또 다 같은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선행 정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선행 정도는 중요하지 않고 근데 수투를 모르면 안 돼. 미분해라. 근데 미분계수 못 가고 이것만 아니면 돼. 그것만 아니면 돼. 그리고 어차피 이제 질문을 선생님이 이제 내가 직접적으로 풀어주고 나중에 개인 질문 가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 야, 가자. 야, 시험 봐. 저 낙서하지 지금. 낙서하지. 윤호가 요즘에 낙서 안 했어? 자, 반지름 길이가 1인 9의 외접하는. 야, 9의 외접이니까 9 바깥쪽에 있는 거야. 나 직원뿔이야. 나 직원뿔인데 9에 외접하는 이런 직원뿔이야. 근데 반지름 길이가 1인 9에 외접하는 직원뿔이 했으니까 요 길이 1이고 요 길이 1인 이 뿔의 부피는 과연 언제 최대가 되느냐? 뭐 이거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럼 사실은 이제 우리가 길이를 일단 여기 길이는 1로 고정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요 밑면의 반지름 길이에 따라 사실은 높이가 결정이 되거든? 근데 이거를 또 잡기가 사실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 자, 그래서 내가 자 반지름 길이가 1인 9에 외접하는 직원뿔에 반지름의 길이를 x라 하고 예를 들어 얘를 뭐라 할 거냐면 y라고 해서 일단 부피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 부피. 자, 부피는 파이 x제곱의 높이인 y 플러스 1을 곱하고 3분의 1 해주시면 근데 이렇게 미지수가 두 개면 우리가 미분해서 능형하기가 힘드니까 이제 x하고 y에 대한 관계 하나를 찾아주셔야 돼. 자, 근데 반지름 길이가 1인 걸 또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느냐? 자, 반지름 길이가 1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피타고라스의 길이에서 이렇게 x가 길이가 자, 닮음 이용해서 계산해 주시니까 무난할 텐데 자, x하고 y에 대한 관계를 찾으셔야 되는데 반지름 길이가 1인 걸 이용하셔야 되고 반지름 길이가 1인 걸 이용하시고 똑똑똑 자,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 일단 정리해 볼게.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세타잖아? 그럼 탄젠트 세타가 뭐가 되냐면 x분의 1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가 세타면 어디를 세타냐? 여기도 세타고 그럼 여기가 자, 직각삼각형에서 여기가 2세타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세타다. 그럼 여기가 얼마다? 2세타가 돼서 자, y분의 1은 바로 뭐가 된다? 코사인 2세타가 되게 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하게 되죠. 근데 이게 더 정리가 깔끔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삼각함수 공식 이용해서 자, 정리해서 x하고 y에 대한 관계식 정리한 다음에 집어넣고 미분해 주시면 내가 원하는 자, 언제 최대가 최소가 되는지를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한번 생각을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이게 쉽지 이게 보다 더 쉬운 게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일단 17번은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원과 관련된 부분을 삼각함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 자, 밑면에는 철판 A, 옆면에는 철판 B를 사용하여 자, 밑면이 정사각형이고 뚜껑이 없는 직육면체 모양을 만들려고 한다. 근데 A하고 B에 대한 면적당 가격이 8만 원, 4만 원이고 자, 부피가 64가 되기 위해선 과연 돈이 언제 최소가 되게 되느냐. 가볼게요. 야, 밑면이 정사각형이면 이렇게 생겼다는 뜻이고 근데 높이는 지금 현재 모르니까 높이를 모르는 이런 어떤 원기둥 원기둥이란다 이 멍청아. 자, 정사각 기둥을 표시를 봤어요. 그래서 밑면이 정사각형이라 했으니까 내가 얘를 x라고 두고 그리고 높이를 내가 y라고 두면 일단 부피가 64로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x제곱에 y를 곱한 것이 자, 64가 되게 된다는 일단 이런 식 하나를 세울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돈이 얼마 드니? 야, 밑넓이가 x인데 밑넓이가 x제곱인데 자, 밑면에는 철판 A를 쓰고 철판 A의 면적당 가격은 8만 원이니까 8
x제곱이라고 하는 돈이 생기게 될 거고 자 옆면 보세요. 옆면은 xy 뚜껑 없어. 여기 xy, xy, xy 그래서 옆면의 넓이는 4xy인데 자 옆면은 미터 제곱당 4만 원. 그러니까 곱하기 4를 해서 결국에 8x제곱 더하기 16xy가 바로 내가 구하고 싶은 돈이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하게 돼요. 돈. 근데 내가 지금 현재 궁금한 건 이 친구의 뭐가 궁금하다? 최소값이 궁금한 거야. 자 그래서 미지수가 또 두 개면 좀 불편하기 때문에 요거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y 대신에 x제곱분의 64를 집어넣어 주시면 8x제곱 더하기 16x에 자 y 대신에 x제곱분의 64를 집어넣으시면 그럼 이제 8x제곱에 자 얘랑 x약분 내고 x분의 어우 숫자 크다. x분의 16 곱하기 64 얼마니? 자 16 곱하기 64 얼마? 이거 2의 4승 2의 6승 1024 1024 자 요것이 바로 가격인데 x에 의존하는 가격이 되는구나. 자 미분하고 능용하시면 되고 팁 하나 설명해 줄게. 이게 지금 산술기하로 사실 해결이 돼. 3개짜리 산술기하가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3으로 나눈 놈은 항상 크거나 같다 세제곱근의 abc라고 하는 사실 이거 양변의 로그 씌우잖아. 그러니까 언제든지 n개에 대해서 산술기하 평균을 사용할 수가 있어. 그래서 사실은 이런 형태를 니네가 문제 풀다 보면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지금 아쉬운 게 얘랑 곱하면 뭐가 안 돼? x가 사라지지가 않지?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사실은 x분해가 2개 필요하니까 요거를 물론 이제 의도는 미분이지만 8x제곱에 얘를 똑같은 거 2개로 x분의 512 플러스 자 x분의 512를 해주시고 뭐야 이건 또 씨. 자 512를 하신 다음에 요 3개를 가지고 산술기하 평균을 이렇게 적용해서 최소를 구하는 것도 방법이 돼.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나오면 자주 보게 될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산술기하 이용하면 미분 이용하지 않고 바로 최소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두시면 좋다. 18번이었습니다. 자 18번. 자 최대 최소가 좀 마무리돼야 좀 쉬고 그래프 그리 좀 할 텐데 자 딱 최대 최소가 마무리가 된 것 같아. 자 그럼 잠깐 끊고 그래프 그리는 거 연습을 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방정식의 근의 개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자. 자 그럼 이 중에 선생님 한 2가지 정도 자 선생님 프린트 나눠준 것 중에 2가지 그래프 정도만 잠깐 한번 그려볼 텐데 자 3번 잠깐 볼게요. 자 y는 x 빼기 1분의 자 x제곱에 뭐냐? x제곱에 더하기 x 더하기인가? 그죠? 더하기 x 더하기 자 요 함수의 그래프를 지금부터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 2차식을 1차식으로 나눈 놈은 재밌는 하나의 점근선을 또 갖기 때문에 그걸 니네가 좀 주의해서 그래프를 좀 그려주시고 자 그래프를 그린 순서는 3가지 됐습니다. 첫 번째 뭐라? 정의역을 생각하라 그랬어. 근데 이 함수는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 대신에 1을 대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함수의 정의역을 표시해주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1이 되기 전까지 그리고 1부터 무한대까지라고 해서 이렇게 함수의 정의역을 표시를 해주셔야 돼. 그래서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극한은 4가지를 조사해야 되는데 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경우와 x가 1이 되기 바로 전까지 그러니까 1에서의 자극한 그리고 x가 1에서의 우극한 그리고 x가 플러스 무한대로의 극한을 이렇게 조사를 해주셔야 된다. 자 지금까지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나요? 자 우리가 일단 모든 실수는 원래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로 표시해야 되는데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 대신에 1을 대입할 수 없기 때문에 1을 싹 뺀 거 그래서 1 바로 전 1 바로 후 해서 총 4개의 극한을 이렇게 조사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쉬운 거 해볼게. 자 x가 무한대로 커지잖아. 그럼 x가 무한대로 커지면 이건 수투 버전으로 분모하고 분자 중에 분자의 차수가 더 크기 때문에 y값의 절대값은 커져. 근데 분모와 분자의 최고차항의 부호까지도 일치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y가 어떻게 된다? 플러스 무한대로 발생한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돌아가서 해볼까? 자 주민아 생각해봐. x가 점점 마이너스 무한대가 된다 한데 그럼 일단 이거의 극한이 어떻게 될지는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어? 추론을 x가 점점 음수값인데 x의 절대값이 점점 커져. 그러니까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0, 마이너스 10,000 이렇게 집어넣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수렴할까? 발산할까? 그냥 발산해. 왜냐면 분자의 차수가 더 크기 때문에 더 큰 점 절대값은 커진다고. 근데 x값이 음수일 때 자 분자의 최고차는 양수인데 분모의 최고차는 음수기 때문에 요거는 무한대로 발산이 아니라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건아. x가 1에서 자극하냐 이제. x가 점점 1이 될 때 분자는 점점 4가 되지. 근데 밑에 있는 친구가 점점 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절대값은 어떻게 된다, 점점. 자, x가 점점 1에 가까워짐에 따라 분자는 점점 4가 되려 하는데 분모는 점점 그 값이 0에 가까워지니까 뭐 10분의 1분의 4, 100분의 1분의 4 생각해 보시면 절대값은 무한대로 커질 수밖에 없겠지. 근데 부호는 어떻게 될까, 부호는? 자, x가 1보다 약간 작어. 자, x가 1보다 약간 작으면 예를 들어 0.99 정도로 생각하면 밑에 숫자가 작긴 작은데 음수값을 가지면 작으니까 마이너스 0분의 4라 생각하시고 그래서 절대값은 커지는데 분모, 분자의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커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윤호야. 그럼 x가 1에서 우칸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무한대로 발생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죠. 자, 그럼 지금까지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야, x축이 있었고 y축이 있었는데 이 함수는 x 대신에 1을 대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x는 1이라고 하는 이러한 점근선을 갖게 되게 됩니다. 근데 x가 무한대로 커질 때 무한대로 간다? 커진다는 얘기고, 그리고 x가 1에서의 우극한이 x는 1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점점 x가 1이 되면 다가올 때 그 값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자, 요렇게 x는 1을, 그러니까 이거 분수함수잖아, 유리함수. 그러니까 요런 거에 이쪽하고 닮아있는, 그래서 x가 점점 1을 향해 갈 때 플러스 번대라 일단 x가 1보다 큰 범위 안에서 극수를 가질 거라는 걸 추정할 수가 있어요. 자, x가 1에서의 자극한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된다는 얘기는 x는 1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다가올 때 점점 밑으로 내려가더라.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 그리고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그 값이 마이너스 무한된다는 얘기는 다시 이 친구도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서 x가 1보다 작은 범위에서 극수도 깎겠구나라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근데 아까 얘기했던, 자, 봐. 2차식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 특징은 바로 뭐냐면 이거 나눠서 못과 나머지를 조사해야 돼. x제곱에 더하기 x에 더하기 2를 자, x 빼기로 나누면 여기 x 곱해서 곱하면 x제곱에 마이너스 x가 되고, 그래서 위에 식에 다시 빼면 2x 더하기 2가 되기 때문에 이거 더하기로 묶어주면 자, 2x 마이너스 2가 되고 남는 게 뭐가 남는다? 얘가 4가 남게 돼. 그래서 사실은 저 y라는 함수식이 x 더하기 2분의 x 더하기 2분의 4라고 이렇게 표시할 수가 뭐 좀 이상하다. 자, x 마이너스 1분의 자, x 마이너스 1분의 4라고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고, 그래서 x의 값이 점점 커짐에 따라 사실은 여기는 이 식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아주 독특하게 y는 x 더하기 2라고 하는 x축에 평행하지 않은 점근선도 이렇게 갖게 되게 돼. 그래서 위로 두 칸, 자, y는 x 더하기 2면 자, 요런 y는 x 더하기 2라는 그래프를 또 마찬가지로 점근선으로 하기 때문에 자, 이제 극대극소를 조사해 줘야 될 것 같아. 자, 점근선이 어떻게? 지금 현재 노란색 형태를 띠고 있는 이러한 점근선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극대값 하나, 여기서 극소값 하나 이렇게 가질 거라는 걸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조합을 하는 거야. 자, 미분할게. 자, 미분하면요. 자, 분모의 제곱은 의미가 없고요. 분자 미분인 2x 더하기 1에 밑에 거 얼마? x- 곱해주고 빼기. 자, 분자 그대로 두고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그대로 두고 자, 밑에 거 미분해서 곱해서 1. 그러면은 2x제곱에서 x제곱 빼니까 x제곱에 자, 요거 1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x 자, 상상 빼기 1 빼기니까 빼기 3. 자, 1쌤 빼기. 자, 마이너스 1과 3에서 극대극소. 자, 마이너스 1의 함수값과 3에서의 함수값을 이렇게 조사해 주시면 되겠다. 자, 실제로 3 넣으면 얼마요? 밑에는 2가 되고 자, 3을 넣으면 9 3 더하면 12 14 그래서 3,7이라고 하는 상당히 위에네요. 자, 3,7이라고 하는 극소를 자, 하게 되고, 물론 점근선이니까 사실 이거에 점점 가까워져야 돼. 이 그래프. 자, 그리고 x 대신에 뭐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면 자, 밑에는 마이너스 2 되고 위에는 2가 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고는 자, 극대값을 갖는 자, 요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요게 이제 미적분2의 뭐 그래프 그리는 대략적인 패턴이야. 정의역, 극한 계산하고 극대극소 조사하고. 자, 이것이 바로 3번. 좀 정리해 주시고. 자, 나머지 니네 좀 한번 해오라고 시킬 거니까 일단은 이렇게 정리해 둔 다음에 자, 다음 하나 더 보도록 할까요? 다음 페이지. 자, 이 페이지에선 이게 제일 더러우니까 뭐 이거 할 줄 알면 아마 나머지
그래프를. 근데 여기서 애들이 물론 이제 여기는 훌륭한 친구들이야 잘 하겠지만 사실 제일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야. 극한.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함수의 극한은 기본적으로 지수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통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누군가 싸워. 난 무한대로 갈 거야. 넌 0으로 갈 거야. 막 싸우면 지수가 무조건 이긴다는 거. 우리 딸이 힘이 세요. 지수가 무조건 이긴다는 거. 그 다음이 다항함수고 그 다음이 로그함수라는 거. 이건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고3 놈들도 이거 잘 못하는 놈들이 있어요. 자, 우리 미적분을 배우는 거 어떻게 보면 거의 이유에 가까운 부분이기 때문에 자, 정리됐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 거야. 자,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함수 중에서 좀 더러운 것도 하나 골라보면은 야, 일단은 다음 페이지 보면은 7번, 8번은 구간이 닫힌 구간이라 자, 7번하고 8번은 구간이 닫힌 구간, 는이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이건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을 집어넣고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극한이 없어. 그러니까 다른 문제에 비해서 상당히 쉬운 그래프가 되고 넘어가. 자, 마지막 페이지 볼게. 마지막인지. 자, 여기서 또 자주 나오는 자, 어떤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거냐면 y는 x. 자, 9번 문제 한번 볼게요. 9번. 자, y는 x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니? 그러니? 자, 요 함수의 그래프도 잠깐 한번 봐보도록 할게. 자, 여기가 같은 올류에 있었던 문제랑 좀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들긴 들어, 그죠? 근데 확실하게 똑같은 건 아니니까 생각해보자. 야, 이 함수는요. 자,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것도 없고 루트도 없고 로그도 없고 모든 수 다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이 함수의 정역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를 집어넣을 수 있다고 기억해 두시고 자, 그래서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경우와 자, x의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경우를 나눠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된다. 갈게요. 야, x가 무한대로 커지잖아? 그럼 앞에 친구는 무한대로 커지는데 문제는 요건데 재준아, x가 무한대로 커질 때 2의 마이너스 x승은 어떻게 수렴하냐 발산하냐? 자, x가 무한대로 커질 때 2의 마이너스 x승 어떻게 수렴하냐 발산하냐? 얘기해봐. 수렴해? 얼마로 수렴해? 얼마로? 수렴해? 이 함수 x가 무한대로 커지면 이거 어떻게 수렴하냐고? 0으로 수렴해. 근데 부호는 양수야 음수야? 자, 일단 지수식은 절대로 음수일 수 없기 때문에 이 친구는 점점 양수 0에 수렴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 근데 얘랑 더하기면 있잖아? 그냥 무한대로 가. 근데 곱하기다 보니까 이 둘이 싸워. 근데 다항함수에 비해서 지수함수가 증가 감속도가 크기 때문에 이 친구는 부호가 양수값을 유지하면서 0에 수렴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거야. 그래서 y가 점점 양수값을 가지면서 0에 수렴하는구나. 근데 이거 모르는 애들도 있고 이거 모의고사 문제 나오면 이거 항상 주어져. 자, 이거는 0이다라는 게. 근데 이건 기본적으로 상식으로 기억해 두시면 자, 그래프 그리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자, x가 마이너스 무한대 가볼까요? x가 점점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면 이 친구는 마이너스 무한대에 가까워지겠지? x가 점점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면 이 친구는 플러스 무한대가 되겠지? 근데 이 둘을 곱하니까 절대값은 엄청나게 큰데 부호가 음수니까 이때 y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이렇게 또 수렴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한번 갈까요? x축이 있었고 y축이 있었었는데 자, x의 값이 점점 무한대가 될 때 그 값이 점점 0에 수렴한다는 얘기는 y는 x분의 1의 오른쪽 끝과 같은 이러한 마무리를 짓는다는 뜻이야. 비행기 착륙하듯이. 그리고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한다? 이렇게 내려간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내려간다. 자, 그래서 이제 최전컨대 하나 정도의 극값을 갖겠다라는 걸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극대극을 조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분해. 그럼 앞에 거 미분하면 2의 마이너스 x고 뒤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x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라. 자, 2의 마이너스 x로 묶으면 1 빼기 x가 돼서 x가 1일 때 유일한 극값을 갖게 된다는 사실 확인했고 그래서 1에서의 함수값이 바로 2분의 1. 그래서 1사분면에 1,2분의 1에서 극대값을 갖는 또 0 집어넣으면 또 0이네요. 그러니까 원점을 지난단 말이지. 그지? 그래서 원점을 지나게끔 부드럽게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이것이 바로 이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다. 근데 우리가 왜 하냐면 말이야. 자, 중요한 포인트야. 야, 이 점의 좌표가 내가 지금 현재 뭐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냐면 1,2분의 1인 걸 알기 때문에 이걸 왜 하냐 우리가. 자, 이런 게 나와 이제. 자, 이 방정식의 근의 개수가 한 개가 되기 위한 k의 조건을 물어봐라. 보세요. 만약에 k값이 2분의 1보다 크면은 이 위에를 지나가서
교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근의 개수는 0개가 되는 거예요. 자, K값이 정확하게 2분의 1이 돼서 여기를 지나가게 되잖아. 그럼 근의 개수가 몇 개가 되냐면 1개가 되는 거야. 근데 얘가 지금 현재 점근선이기 때문에 0보다 살짝 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그래서 K가 0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으면 몇 개? 2개 근을 갖게 되고 또 K가 0보다 작거나 같아도 0이 되거나 자, 음수가 돼도 교점 개수는 1개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근의 개수를 판단할 때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게 중요한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야, 근데 얘는 뭐 넣긴 해도 넘겨가지고 얘는 판별식이 가능하지만 판별식이 불가능한 어떤 방정식의 근의 개수는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하고 하나만. 자, 로그 들어간 거 하나만 더 하고. 자, 같은 페이지에 로그 없죠? 넘어가 보세요. 아, 있긴 있는데 더 더러운 걸로 한번 해볼게. 자, 마지막 몇 번이냐면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자, 요거를 바탕으로 나머지 함수의 그래프도 한번 그려봐봐. 재밌어. 그리고 이제 뭐를 니네가 잘 하다 보면은 막 이상해져. 막 이렇게 막 손이 막 이상하게 꼬이는데 자, 본인이 한번 직접 그래프를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 자, 13번 갈게. 자, y는 ln x분의 x라고 하는 이 함수의 그래프를 지금부터 그려보도록 할 거야. 자, 일단 로그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함수의 기본적인 정의역은요. x가 0보다 크다야. 근데 애석하게도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가 1도 존재하기 때문에 0보다 큰데 1을 제외한 그래서 이 함수의 정의역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데 1보다 크고 무한대보다 작다. 이게 바로 이 함수의 정의역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일단 진수 조건 때문에 기본적으로 x가 양수가 들어가줘야 되고 분모를 0으로 만들어주는 x는 1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런 형태의 그림. 그럼 우리 몇 개의 극한을 조사하면 4개의 극한을 조사해야 돼. 자, 0에서의 우극한 그리고 1에서의 자극한 그 다음에 1에서의 우극한과 자,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을 전부 다 조사를 해주셔야 된다. 가볼게요. 자, 그래서 이러한 정의역에 의하여 우리는 어떤 극한을 조사를 해야 되냐면 x가 0에서의 우극한, x가 1에서의 자극한, x가 1에서의 우극한,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 극한에서 자, y들이 과연 어떻게 수렴하는지 발산하게 되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보자. 갈게요. 야, x가 무한대로 가면 분모하고 분자의 둘 다 무한대로 커지지만 분자인 다항함수의 무한대로 가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y값은 점점 뭐에 가까워진다? 무한대로 발산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 이건 마치 1차식분의 2차식이랑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 근데 이제 x가 점점 0을 향해 가는 것 때문에 사실은 애들이 잘 많이 어려운데 자, 다 같이 한번 생각해봐. x가 점점 0에서의 우극한. 이거 어떻게 될까? x가 점점 0에서의 우극한이 된다. 야, 봐봐. 분모하고 분자가 과연 어떻게 되는지 머릿속에 상상을 일단 해보는 거야. x가 점점 0이 되려 하면 분자는 점점 양수값을 가지면서 0에 가까워지려 하겠지. 그지? 당연한 얘기야. 함수의 극한이야 이런 걸 생각을 해봐. 근데 x가 점점 0에서의 우극한에서 이 lnx, 준민아, lnx는 x가 0에서의 우극한이 수렴하냐 발산하냐? 뭐 어떻게 발산하지? 어떻게 무한대로 발산해?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해? 뭐 진동발산 어떻게 발산해?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게 돼. 로그함수에서 선생님이 머릿속에 그역해라 그랬어. 자, 1컴맹을 지나는 로그함수 입장에서 보면은 x가 점점 0이 되게 다가올수록 값은 점점 내려가기 때문에 이 친구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커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 그래서 전체적인 절대값은 어떻게 돼? 점점 작아져. 0이 된다고. 근데 위아래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이 친구는 점점 y는 음수 0을 향해 수렴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 그래서 이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나머지 할 테니까. 야, 그럼 이제 x가 1에서의 좌하고 우를 따져야겠네. x하고 좌에서 우. 아, 졸립다. 야, x가 1에서의 좌극한 같게? 야, x가 1에서의 자극한, 그러니까 헷갈리면은 분모는 분모대로 분자는 분자대로 어떻게 될지 머릿속에 상상을 좀 해보는 거야. 자, 그럼 지금부터 x가 1에서의 자극한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 자, 분모는 분모대로 분자는 분자대로 어떻게 되는지 머릿속에 상상 한번 해볼게. 자, x가 1에서의 자극한이잖아? 그럼 분자는 1이야. 근데 사실은 1보다 크냐 작으냐가 전체적인 극한에 영향을 주지 못해. 왜냐면 0보다 작냐 크냐는 영향을 주잖아. 부호에 영향을 주잖아.
근데 x가 점점 1에 가까워지면 분자가 점점 1이 되는 거? 그냥 분자는 그냥 1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분모가 문제인 거야. 자, 분모 점점 어떻게 될까? 건아. 자, 어떻게? x가 점점 1이 되면 0이 되는데 부호는 마이너스. 뭐 그래프를 생각해. 선생님, y는 lnx란 그래프는 1,0을 지나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 되는데 x가 점점 1에서의 자극하는 바로 x는 1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다가오는 상황을 얘기하게 되고 값이 점점 0이 되려 하지만 음수값을 가지면서 0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생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요. 그럼 동일한 원리로 x가 1에서 욱하는 양수값을 가지면서 점점 0이 되려 할 테니까 전체적인 절대값은 커지고 부호가 플러스가 되는 플러스 무한대로 발생하게 된다. 요것만 이따가 잘 연습해 주시면 될 거야. 하산해. 하산 안 돼.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자, 보조 가이드라인 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극대극소만 조사하면 돼. 야, x축이 있었고 y축이 있는 상황에서 이 함수는 기본적으로 x가 0보다 큰 범위이기 때문에 왼쪽은 길게 그릴 필요가 없고 그리고 x는 1이라는 점근선을 가는다 했으니까 x는 1을 기준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x가 1에서의 우극한이 물러스 무한대로 간다는 건 x가 이렇게 플러스 무한대 또 x가 무한대로 갈 때 y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는 또 이렇게 2차 함수의 오른쪽 끝차는 이렇게 무한대 그래서 극소 하나를 갖게 된다는 사실을 이제 추론을 해볼 수가 있고 자, x가 0에서 우극한은 점점 이게 좀 약간 헷갈릴 수 있어. y가 점점 0이 되려 하는데 자, 왜냐면 0을 못 넣으니까 x가 점점 0의 오른쪽에서 다가오는데 음수값을 가지면서 점점 0이 다가오니까 이 함수의 그래프는 약 이런 형태의 모양이라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야. 점점 0이 되긴 0이 되는데 오른쪽에서 근데 음수값을 가지면서 0이 되니까 음수값을 가지면서 오른쪽에서 0에 가까워진다. 그리고 x가 1에서의 자극한이 마이너스 무한대? 이거네. 그래서 여기는 왠지 느낌상 없을 것 같은데 물론 이례적으로 두 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없거나 두 개 여기는 하나의 극값을 갖겠구나. 자, 그래서 이제 미분하고 계산해야지. 자, 세 번째 미분 들어갑니다. y 프라임. 야,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들이 증간표나 이런 거 전혀 그리지 않고 약간 숙달된 버전으로 바로 가는 사실은 방법이기 때문에 요것만 마스터해주면 나머지 애들이 막 이상한 짓 할 때 좀 빨리빨리 그래프 그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연습 좀 해줘. 자, 밑에 거 제곱은 의미가 없고 자, 분자 미분은 1에다 밑에 거 곱해는 lnx 곱했고 마이너스 분자 그냥 그대로 두고 밑에 거 미분해서 곱했으니까 x분의 1이 돼서 자, x값이 유일하게 2일 때 극값 가져서 f2를 계산해 보면 자, 2 넣으면 2 그래서 2,2를 유일한 극값으로 갖는 자, 요런 형태의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야, 는 k 자,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질 조건을 구하세요.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요 y 좌표에 위에요 이러면 되고 근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근의 개수 뭐 부등식의 항상 성립할 조건도 다 그래프를 통해서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자, 제일 까다로운 형태고 물론 이 정도만 알아도 뭐 교육과정에 나오는 그래프 정도는 웬만큼 니네가 이해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원류로 돌아가서 자, 방정식의 근의 개수부터 바로 한번 볼게요. 한 6개 정도 유형인데 자, 우리 또 야, 10분 정도 찍어낼 수 있잖아. 그잖아. 그지? 건이 괜찮고 10분 정도 못 끝내. 어차피 다 해야 되는데 아까 그 친구가 좀 이렇게 워낙 문화 충격이어서 저거나 10분 정도 찍어낼 수 있잖아.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아까 그 친구도 저런 눈빛이었거든. 그래서 좀 뭐 끝낼 수 있지만 안 그랬으면 좋겠네. 약간 그런 눈빛. 알겠어요. 자, 보세요. 야,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식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K값의 범위인데 사실 이건 좀 쉬워. 왜냐면 야, 봐봐. 왼쪽에 있는 함수의 그래프가 좀 그리기가 쉬워. 나는 지금부터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y는 K가 어디를 지나가야 저 함수의 그래프가 나타나게 되는지를 생각을 해볼 건데 순서대로 해. 정의역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를 다 집어넣을 수가 있어. 근데 다시 보니까 이 함수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도 뭐가 돼? 변함이 없는 우함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y축의 대칭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 그래서 x가 무한대로 커지잖아? 그러니까 니네가 이제 숙달이 되잖아? 이런 것도 쓰는 거 아니야. 그냥 눈으로 봐도 x가 무한대로 가면 y가 무한대로 가겠구나.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도 이 친구는 마이너스 y가 무한대로 가겠구나. 그럼 이제 할 거는 극값밖에 없으니까 미분을 해서 자, 미분해주면은 2의 x 빼기 2의 마이너스 x가 0이 되는 x가 0에서 유일한 극값을 갖고
자, 0에서의 함수값 구하면 얘가 2가 되기 때문에 이 친구는 0,2를 극값으로 갔는데 x가 플러스 1이나 마이너스 1대로 갈 때 플러스 1대로 커지는, 오케이? 자, 요런 형태의 거의 2차 함수와 유사한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해주시면 k값은 2보다 크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이거 뭐 그래프가 좀 쉽기 때문에 자, 19번은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좀 어려운 게 나와야 되는데 좀 어려운 게 나왔나? 자, 근데 나중에 이것보다 또 쉽게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어. 자, 우리가 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냐 안 만나냐 할 때 우리가 판별식 0 되는 걸 기준으로 하지? 접하는 걸 기준으로 하잖아. 그래서 나중에 이거 하다가 좀 힘들면은 그런 방법도 있어.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방정식이 오직 한 개의 실근을 갖기 위한 k값의 조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예쁘게 미지수만 남겨두기 위해서 넘겨. 그래서 2에 2x 마이너스 루트 2분의 2의 x는 k라고 해서 난 지금부터 왼쪽에 있는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거고, 보시면 알겠지만 x가 모든 실수 집어넣을 수 있는 상황. 그럼 x가 무한대로 커지면 이 친구 무한대 빼기 무한대. 근데 지수가 이겨. 그래서 x가 무한대로 커지면 무한대. x가 무한대로 커지면 무한대. 그리고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점점 이 친구는 양수 0.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얘는 플러스 무한대. 그래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그래서 유일한 한 개의 극소값을 갖겠구나라는 걸 극한을 통해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야. 그 다음 미분하는 거야. 자, 2 곱하기 2의 2x. 근데 이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루트 2분의 2는 0. 그럼 날라가고 넘기면 이거고. 그럼 2의 2x가 자, 이거 지금 현재 2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기 때문에 2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기 때문에 x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4분의 1에서 유일한 극값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자, 그래서 이 함수는 마이너스 4분의 1에서 유일한 극값을 갖게 되는데, 자, 함수에 마이너스 4분의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4분의 1 어디 있어? 여기. 자, x 대신에 마이너스 4분의 1을 대입하면 2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되고, x 대신에 마이너스 4분의 1을 대입하면 부호가 더하기로 바뀌면서 4분의 1 퉁치니까 2루트 2분의 1이 되고 2루트 2분의 1이 되고, 그래서 k값은 누구보다? 얘보다 커져야 바로 서로 다른 두 근을 갖게 되게 된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루트 2분의 1이니까 그러니까 2루트 2분의 1이고 2루트니까 2루트 통분하면 2루트 2분의 3 2루트 2분의 3.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자, 아까 우리가 했던 그래프에 비하면 훨씬 더 간단하기 때문에. 자, 이제 21번 문제. 야, 근데 야, 봐봐. 요 방정식이 또 서로 다른 세 실근 갖는 거 하려면 일반 저거엔 풀이로 접근해 보자면 여기에 미지수 k를 남겨두기 위해서 양변을 x로 나눠서 x분의 사인의 2분의 x의 그래프를 그리셔도 돼요. 그리셔도 돼. 근데 사실은 이 범위 안에서 내가 양변 x 나눌 때 또 x가 0일 수가 있잖아. 그래서 사실은 x가 0인 건 해로 체크하고, 그래서 x가 0이 아닌 거 하면서 이렇게 나눠서 그래프로 접근하셔도 되는데, 자, 약간 좀 다른 접근 방법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 자, 무슨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냐면, 야, 내가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조사하는데 좌변과 우변에 있는 함수의 그래프가 각각 내가 그냥 독립적으로 그릴만 하다라고 하면 각각의 그래프를 직접 그려서, 왜냐면 kx, 원점 지나는 직선이 뭐 얼마나 어렵다고 그거를 막 복잡하게 나누냐고. 그러니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은 직선대로, 삼각함수는 삼각함수대로 각각 그래프 그려서 자, 교점이 3개가 되도록 하는 조건을 지금부터 구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난 지금부터 뭐 할 거냐? 이 함수는 이 함수대로, 이 함수는 이 함수대로. 근데 당연히 미지수가 있는 함수의 그래프는 나중에 그리고 요 함수의 그래프를 최대한 디테일하게 저 범위 안에서 그려보려고 해. 자, 중요한 얘기다. 중요한 얘기. 야, 근데 이 두 개의 그래프는 언제 만나냐? 일단 x에 0 대입하면 성립하지? 그러니까 하나만 물어볼게. 야, 요거 미분하고 0 대입하면 얼마니? 요거 미분하고 0 대입하면 얼마야? 자, 성미분 곱하고 그 다음에 x에 0 대입하면 얼마? 얼마? 세준아, 요거 얼마? 미분하고 0 대입하면. 자, 사인 2분의 x를 미분하면 성미분인 2분의 1을 곱해주고 뭐가 되냐면 코사인 2x가 되기 때문에 2분의 x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x 대신에 0 집어넣으면 2분의 1이 된다. 자, 무슨 얘기냐? 중요한 얘기다. 야, 얘네들이 어차피 0에서 만났는데 이 친구의 0에서의 접선의 길이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데 그냥 대충 그리는 것이 아니라 y는 2분의 x를 보조선 삼아서 이 그래프를 그려주셔야 돼. 자, 오른쪽 끝인 파이 내면 사인 2분의 8이 0되고 왼쪽 끝인 마이너스 파이 내면 마이너스 2분의 8 마이너스 n은 그래서 사실은 이 함수의 그래프를 디테 1을 살려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런 형태로 2분의 파이에서 그 값이 1이 되고 얘가 접선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는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갖게 되는 자 왼쪽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자 요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K값이 만약에 2분의 1이다. 그럼 접선이 돼버리니까 한 점밖에 안 만나게 되고 K값이 만약에 2분의 1보다 크다. 그럼 직선이 더 올라가겠죠? 그럼 이래도 또 한 점밖에 안 만난다고. 그래서 K값은 2분의 1보다 작으면서 누구를 지나는 자 요점, 요점, 요점을 지나는 요 녹색 점들을 지나는 직선의 길이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아야 누가 여기는 미지수 K가 말이지. 자 이래야 바로 이놈은 서로 다른 세 개의 근을 갖게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2분의 1, 요 경계를 찾기가 좀 힘들어요. 요건 잘 찾는다고. 자 요거 그게 얼마? 파이분의 2. 자 그래서 K는 파이분의 2보단 크고 2분의 1보단 작다. 이것이 바로 K값의 범위라고 봐주시면 돼요.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죠. 름 붙고. 자, 뒷부분이 이제 그래프를 좀 디테일하게 그려야 되는 부분들이 좀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고 자,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 얼마 남았어? 4개 남았네. 자, 변곡점 가질 조건. 이건 좀 쉬워요. 자, 그래프를 그리는 디테일이 필요하구나. 그래프를 그리는 디테일이 필요하구나. 그래프를 그리는 디테일이 필요하구나. 야, 얘가 변곡점을 갔는데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변곡점을 간다는 얘기는 미주치고 자, 2번 미분한 놈의 부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2번 미분한 놈. 0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 우리가 왜 도함수도 함수값이 0 되고 찔끔 이러면 감소하다 계속 감소해서 이거 극대극소 아니잖아. 극대극소 아니잖아. 그래서 2번 미분한 놈에 부호 변화가 있어야지만이 바로 변곡점이 갖게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돼. 진행해볼게. 자, 그래서 이 함수 미분해. 자, 요거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하면 2x야. 자, 요거 미분하면 2 내려가 곱해지고 성미분 코사인 x 곱해지고 그래서 2a의 사인 x의 1제곱인데 성미분인 코사인 x 곱해지면 여기는 이 친구 바로 사인 2x. 그래서 한 번 미분한 함수가 2x 더하기 a 곱하기 사인 2x가 바로 한 번 미분한 함수구나라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미분할게. 그래서 요거 미분하면 얼마냐? 2야. 자, 요거 미분하면 성미분 2 곱해져서 더하기 2a 곱하기 코사인 2x인데 자, 이 친구의 부호 변화가 존재해야 된다. 근데 가만히 보면 자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에 실수배하고 평행 이동했을 뿐이기 때문에 요 함수의 그래프는 일정한 주기를 갖는 삼각함수의 그래프가 주어질 것이고 근데 이 친구의 부호 변화가 존재하기 위해선 x축이 최대값과 최소값 사이를 지나가는 이런 상황이 그려져야 2번 미분한 놈의 부호의 변화가 이렇게 생겨야 돼요. 만나는 게 아니라 부호의 변화가 생겨야 된다. 물어볼게요. 이 친구의 최대값 얼마입니까? 자, a가 양수라 가정하면 최대값이 2 더하기 2a고 a값이 음수라고 가정하면 최소값은 2-2a인데 a의 대소관계에 따라 부호에 따라 얘가 최대인지 얘가 최대인지 알 수 없지? 하지만 최대값과 최소값의 부호만 다르면 되기 때문에 이 둘을 곱한 자, 2 플러스 2a 그 다음에 2-2a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로 이렇게 A의 조건을 결정할 수 있다. 자, 이것이 바로 변곡점을 가질 조건이 돼요. 그렇군요. 자, 이제 넘어가서 자, 부등식의 확률파 조건. 야, 부등식 기억나냐?
야, 부등식 이랬지? 우리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위해선 자, 우리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주시면 돼. 그래서 23번. 요거는 수투하고 뭐 다를 거는 사실은 뭐 없고. 자, 이 부등식이 야, 근데 사실은 이게 ln x제곱 더하기 상당히 이게 좀 더럽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 요거를 이제 t라고 치환을 하고 근데 알겠지만 t 값은 그건 어떻게 돼?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그래서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내에서 자, ln t 더하기 자, t분의 1 플러스 k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더 간단하겠지? 자, 그래서 이 친구의 무슨 값? 이 친구의 최소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래서 이거 얼마? 일단 1을 집어넣을 때가 최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져요. 닫힌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다 1을 집어넣어 주면 t 대신 1 집어넣으면 얘는 0. 그래서 1 플러스 k. 자, 요것이 최소값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미분해야죠. 자, 미분은 어떻게 돼요? t분의 1 마이너스 t제곱분의 1 는 0. 그럼 t값이 얼마? 1일 때 그래서 t 대신에 1. 저 t 대신에 1은 게 유일한 미분계수가 0이 된 점이니까 이건 계속 증가한다는 얘기고 요것이 바로 뭐가 된다? 최소값이 되게 된다. 그래서 요것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자,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데 자, 음의 정수 k 얘가 있어요. 항상 음의 정수 k.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그럼 마이너스밖에 안 되네요. 그죠? 그래서 k 값은 마이너스 1보다 잠깐만. 왜 그러냐. 자, 최소값 k는 병신인가 봐. 병신인가 봐. 집에 가고 싶은 거야.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부동호 방향. 자, 그래서 마이너스 k가 자, 마이너스보다 크거나 같고 그 요거를 만족하는 음의 정수 k는 하나만 이렇게 분자하게 된다. 23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24번. 자, 이 부등식이 또 항상 성립하고 싶다. 그래서 이것도 넘겨. 자, 이쪽을 다 넘겨서 자, k 곱하기 sin x 더하기 k의 마이너스 얼마냐면 마이너스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x. 자, 좌변을 우변으로 넘긴 놈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요 놈의 이름을 뭐라 잡아주고 요 놈의 이름을 fx라 잡아주고 그래서 fx의 무슨 값이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주시고 자, 이 친구는 지금 현재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이 지금 현재 닫힌 구간이기 때문에 자, 0에서의 함수값 3분의 파이에서 함수값 요 범위 안에 있는 극대극소 저거 다 조사해서 그 중에 가장 작은 놈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이렇게 정해 주시면 되겠다. 이것도 뭐 수투랑 비슷하기 때문에 자, 이제 수투에서 나오지 않는 두 가지 유형인 자, 평면 위를 움직이는 운동에 대한 얘기하고 오늘 수업은 마무리하도록 할게. 자, 날씨도 더운데 고생이 많아요. 자, 이거는 사실은 아까 얘기했지만 교육과정상 사실은 기하를 설명을 하고 들어야 되는 게 사실 맞아. 솔직하게 얘기하면 방향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니네 교육과정이 참. 자, 가자. 수직선. 근데 이거는 수직선이기 때문에 이건 수투하고 겹치는 거야? 수직선이야? 평면 아니야? 야, 수직선은 한 방향만으로 움직이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방향을 표시할 수 있는 이게 운동이고 이건 수투 버전이라 보시면 돼. 자, t가 2에서의 속도래.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이거 위치죠? 그럼 요거를 미분한 vt는 자, 코사인 미분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붙어서 마이너스 a의 사인의 파이 t의 마이너스 6분의 파이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속미분인 자, t에 관한 함수이기 때문에 t에 관한 개수인 파이를 곱해준 놈이 바로 뭐가 되냐면 이 친구의 속도 되시겠다. 근데 t 대신에 2를 집어넣었을 때 자, 그 친구의 속도가 2루트 3이다. 그럼 그거 가지고 미지수 a를 해결해 주시고 이건 수투니까 이것도 자, t 대신에 2를 원래 함수 자, f2 자, 위치가 궁금하니까 f2를 계산해 달라. 뭐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자, 평면 위를 움직이는 운동부터 일단 해볼게. 평면 위를 움직이는 운동. 자, 이제 마지막 26번이에요. 정말로. 아이고, 파표 평면 아닙니다. 좌표 평면입니다. 이거 어제 못타 치다가 파포 아니고요. 자, 좌표 평면을 움직이는 점에 대한 x좌표하고 y좌표가 주어졌대. x는 x대로 y는 y대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 참 고민이 많았었는데 벡터 없이 말이야. 자, 이렇게 설명해볼게. vx라 해볼게. x축 방향의 속도를 독립적으로 계산해보면 얘는 얼마냐면 6이야.
자, y축 방향의 속력을 속도야, 속도. 속도를 생각하면 얼마가 되냐면 6-6t 이렇게 되게 돼.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야, x축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y축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x와 y에 대한 운동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실제로 이 물체가 움직이는 속도를 얘기할 때는 바로 이렇게 속도를 얘기하셔야 돼. 그래서 이 속도의 크기이자 속력은 바로 vx를 제곱하고 자 vy를 제곱하고 루트를 씌워준 게 바로 속도의 크기인 속력. 자, 그래서 요거 제곱하면 얼마? 36. 저거 제곱하면 얼마? 6 빼기 6치의 전체 제곱 루트 씌워준 놈이 요것이 되는 얼마가 되는 요것이 바로 6 루트 10이 되는. 그럼 36 나누면 루트의 1 플러스 1 빼기 t의 전체 제곱이 이것이 바로 루트 10이 돼야 되기 때문에 t값은 0보다 큰 t값을 계산해 주시면 돼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지. 닥터 스틴지가 아닌 이상. 그래서 양수인 t값의 범위를 계산해 주시면 된다. 여기까지가 도함수 활용 2. 1분 정도는 일찍 끝내도 되지?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내일 2시 15분.